여러분들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이 단어 키워드가 그렇게 끌리셨나요, 여러분들한테? 혹시 여러분들이 하시고 있는 업무와 이 스토리텔링이 관련성이 있습니까? 지금 제 강의는 약간 딱딱한 강의, 실무형, 어찌 보면 전략형의 느낌보다는 제가 평소에는 되게 전략적인데요. 오늘만큼은 좀 스토리텔러로 이렇게 싹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이건영님? 네. 저는 원래 그 구매 물류 쪽 일을 했었는데 네. 최근에 일을 컨설팅 쪽으로 바꿨어요. 그래서 지금 좀 컨설팅 아무래도 상대적으로 이제 그것들한테 이제 PT할 일이나 좀 훌륭한 일 아무래도 딱 하는 것보다는 좀 부드럽게 그렇죠. 네. 아, 제가 이 강의를 시작하기 이전에 딱 그 정확하게 중요한 키워드를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이 강의를 통해서 프레젠테이션을 또 준비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혹은 뭐 기획서나 이런 것들도 그 스토리텔링을 입혀가지고 좀 반영을 해보고 싶은 분들이 계실 텐데, 왜 요즘에 스토리텔링 참 없던 얘기도 아닌데 요즘에 화두가 되고 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나도 사람들이 이제는 무관심이죠. 어떤 것도 선택하려고 하지 않게 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이제 귀찮다 이거예요. 다들 이제 장사꾼들 앞에서 이게 영업하고 그러면은 이제 장사하는 게 눈에 딱 보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장사꾼 취급을 하게 되고 이제 그런단 말이에요. 상품에도 우리가 뭐 스토리텔링, 여러분들 CF 광고 같은 것도 보시더라도 다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스토리가 있어요. 근데 요새 더 화두가 되고 있는 이유는 워낙에 우리 예전에 우리 한글 워드 문서에서 비주얼 문서로 바뀌면서도 눈에 보이게끔 표현하라 라고 하면서 사회가 자꾸 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감성적인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거 아니냐, 사람의 마음을 진심으로 알아주는 게 중요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건 덜도 말고 더도 말고 여러분들이 정말 남들보다 정말 먹히는 프레젠터, 먹히는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가장 중요한 걸까요? 뭐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생각하세요? 나는 이 정도만 하면 돼. 이 정도만 하면 누군가든 내 목소리를 잘 듣고 내 PT에서 완벽하게 내가 생각하는 그런 모든 부분들을 이해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결국엔 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모든 PT의 준비. 어떤 분들은 발표를 위한 발표를 준비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내가 이 정도만 준비하면 딸딸딸 외워가지고 이제 현장에 가서는 버벅버벅 거리시고요. 텍스트 이제 가득가득 찬 문서도 보면 그렇게 이제 버벅버벅 거리실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텍스트가 그 자체로 다 들어가 있으니까 그걸 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발표를 위한 발표를 하시는 건 정말 사람들을 쇠뇌시키는 거 혹은 사람들한테 짜증을 내게끔 하는 그런 걸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그 사람들이 뭐 여러분들 인내심이 좋건 뭐 하건 간에 외워서 하는 PT, 의무적으로 하는 PT는 정말 사람들한테 잘 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가 듣고 싶어 하는 부분에 관심이 있는 거고 듣고 싶은 부분만 기억을 하고 관심을 가져요.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이런 내용을 가지고서 이런 전략을 가지고서 앞으로 여러분들 업무하실 때, 여러분들 직장에서 일하실 때, 뭐 직장 상사와 관계에서도 이런 일을 많이 하실 텐데 뭐가 중요하실 것 같아요? 내가 뭘 얘기를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 what I say가 중요한 게 아니라 what they hear, 그죠? 그들이 뭘 듣고 싶어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중요한 건 그래서 우리가 가장 잃고 있고 가장 우리가 뭔가 욕심이 많고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이 많다 보니까 간과하는 부분이 딱 한 가지가 있어요. 되게 어렵게 이런 부분들을 잘 파악하지 못하는 부분이기도 한데 어려운 부분이기도 한데 그들이 원하는 메시지를 들려준다. 이게 이제 굉장히 근초적인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망각하기도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이 키워드 정확히 앞에서 딱 언급드리고 싶어요. 그게 얼마나 힘든 건지. 왜냐하면 내 목적, 내 욕심을 배제를 하고 그 사람이 듣고 싶어 하는 얘기를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프로는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내가 이런 거 중요합니다. 저한테 투자하세요. 강요하는 메시지를 들려준다? 먹히지 않으니까 프로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프로들은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뭔가 자기가 제안으로 다가갈 때는요,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그 사람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을 설레게 하고, 나의 목적은 살짝 숨기는 거죠. 그게 바로 전략가예요. 여러분들 프로예요. 보이지 않게 이 사람의 목적을 이루어주는 것처럼. 근데 되게 어벙뛴 경우가 있어요. 뭐냐면 이 사람의 좋은 일은 다 시켜줘. 근데 자기는 오히려 뭐 100원도 이익이 없어. 그런데도 한데 그게 제일 웃긴 거죠. 여러분들 비즈니스 관계는요. 나도 좋고 남도 좋아야 됩니다. 예, 내가 그 사람을 설득한다? 여러분들 제안서 여기 이제 뭐 스토리텔링 PT, 뭐 제안서 준비하는 거 그런 거 있겠지만 제안의 기술은요 설득이 아니에요. 설득이 아니라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태까지 제안서, 기획서, 설득이 목적 아니냐라고 교과에서에서 혹은 바이블 이런 데서 보셨을 겁니다. 그죠? 그죠? 네. 근데 여러분들 저도 강의를 많이 해보고 제가 스스로 머릿속에서 설득이다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은 정말 설득되지가 않더라고요. 사람들은 설득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딱 정면에 있죠. 저를 지금 이쪽 왼편으로 저를 한번 말로써 한번 이동시켜 보세요. 이동시켜 보세요. 어떤 제안이든 여러분들 그것도 제안의 하나의 방법입니다. 어떻게 해야만 제가 움직일까요? 제가 지금 아까까지 말씀드렸죠. 그 부분을 잘 이해하신다면 한번 저한테 제안을 해보세요. 어떻게 하면 제가 움직이겠어요? 선생님 참 아름다우신데요. 네. 지금 저 빛 때문에 네. 얼굴이 부분이 가려서 이렇게 되나요? 아름다운 모습이 달라져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제가 조금만 더 자리를 이동하셔서 아. 되면 더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 그거 참 좋은 제안입니다. 왜냐하면 아, 그러세요? 아, 이분 은근히 묻혀가시려고 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자, 아, 그러셨어요. 네. 이렇게 반으로 갈라지나요?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들. 네. 좋은 제안입니다. 하지만 전, 여러분들, 비주얼, 물론 저도 직장 생활을 했기 때문에 비주얼로 PT 발표하는데, 물론 비주얼이 중요한 부분이기도 했어요. 비주얼로 예전엔 먹고 살았었거든요. 영업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는 비주얼로 여러분들, 일단은 마음을 사로잡고 실력으로 승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별로 개의치가 않아요. 또 잠깐 죄송한데 조금 잘 안 보여서 약간. 아, 그러세요? 여러분들 뭐예요? 여러분들 제가 지금 현재 여기 왜 와 있죠? 왜 와 있다라고 생각하세요? 강의하러 와 있죠. 여러분들은 저의 누굽니까? 수강생분들이시죠. 제가 어떻게 하면 움직일까요? 많은 사람들은 선생님 여기 똥 밟았습니다. 옆으로 비켜주세요. 옆으로 비키세요. 여기 똥 밟았어요. 저 들어온 사람입니다. 여기 돈 있네요. 돈으로 움직이는 쉬운 여자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이 제안하는 나중에 어떤 그 제안 작업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보다 위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의 말을 설득당하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 사람의 목적을 정확히 보셔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 그 사람이 뭘 원하는지에 대한 목적이 그 사람이 뭔가 스스로 뭔가 머릿속에서 짜냈을 때도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 어려운 부분, 고난, 문제, 심각한 부분, 그런 부분들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처럼 다가가라는 것이죠.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 부분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려고 했어요. 자, 일단은 오늘 강의만큼은 정말 스토리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정말 쉬운 제가 또 하나의 스토리텔러가 돼서 진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거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뭐 떠오르시는 거 없으세요? 어우, 그래요? 네. 시크릿 가든 많이 보세요. 고현정 씨도 씨가 페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 그 정도로 사람들한테 열광적인 시청률을 자랑하고 있죠. 여러분들 보세요? 이분만 보시나 보다. 안 봤어요? 예. 아, 그래요? 저는 이게 뜨문뜨문 봤어요. 그러면서도 이제 막 약간, 막 빠져들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 그러면 이거 잘 모르시겠다면 이거는요. 이거 뭔지 아세요? 네? 스왈로브스키? 그죠? 스왈로브스키 보석으로 만든 목걸이긴 하죠. 꽃보다 가든. 시크릿 가든이랑 헷갈리셨군요. 꽃보다 남자죠. 예. 구준표가 예, 구혜선한테 프로포즈 할 때 줬던 목걸이죠. 여러분들 이 안에는요. 원래는 아무것도 없는 생명체에,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 상품에 어떤 스토리가 부여돼서 사람들은 그것만으로도 예전에 우리 뭐 소녀시대 한창 지금 일본에서 한류 열풍으로 해서 난리가 났죠. 지금 티파니의 티셔츠가 그 일본에서는요, 경매로 얼마에 그 후드티, 우리가 동대문에서 사면 한 2, 3만 원 하는 거, 그거 경매에 붙여져서 얼마에 팔리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한 130, 150만 원까지 올라갔다라고 얘기를 해요. 도대체 사람들은 그냥 딱 그 티셔츠 한 장을 가지고서 어떤 그런 의미를 많이 부여할까? 여러분들이 나중에 사업을 하시더라도 이제는요, 여러분들 아무리 저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신상품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해보면 저가로 뭔가 덤핑해가지고 싸게 판다? 신상품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죠? 중국 시장이, 여러분들 중국 시장 어마어마하죠? 네, 짝퉁 시장의 대명사들이죠? 네, 그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단가로는 맞출 수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치와 또 여러분들의 상품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뭐 여러분들이 디자인을 혁신할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들이 색감 혹은 여러분들 기술적인 부분들도 다 할 수 있는 부분인데 디자인이나 기술은 우리보다 훨씬 월등한 데가 있죠. 돈으로 질러대는 데 있잖아요. 연구소가 많은데 대기업들. 우리는 뭘로 승부를 최대한 볼 수가 있을까요? 이런 스토리. 최대한 사람들한테 관심이 갈 수 있는, 사람들을 유혹시킬 수 있는 러브미에 대한 개념. 예, 설득당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은 유혹받는 겁니다. 하게끔 하는 거. 선택적으로 이 사람이 내 메시지를, 내 상품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그 기술. 그걸 우리가 오늘 배워보는 거예요. 자, 요거는 또 여러분들 이렇게 쭉 이렇게 풀어가면 제가 어떤 것들을 다 이건 뭘까요? 이거 약간 지난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모르시겠어요? 우리 이완님 모르시겠어요? 저금통. 네? 모르시겠어요? 애기가 가자 모르시겠어요? 파리의 연인이죠? 예. 그러면서 여러분들, 그때 그 당시에 이런 상품들, 이런 제품들이 어마어마하게 가치가 올라가고, 막, 그러면서 막 경제 이렇게, 이슈가 일어나고, 장난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예. 사람들은요, 스토리에 매료됩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 두 명 중에 누가 더 잘생겼다라고 생각하세요? 누가 더 잘생겼어요? 장동건하고 비죠? 비하고 장동건. 누가 더 잘생겼어요? 당연히 장동건이 잘생겼단 말이에요. 조광민남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매력적인 사람, 매력과 잘생겼다라고 하는 건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매력적인 사람은 누굴까요? 비. 왜 우리가 그 사람을 두고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할까요? 어쩌면 비는 참 잘 선택했어. 얘가 그냥 연예인으로 그냥 스타로 데뷔했으면 얘는 못 떴을 거야. 아마도. 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어저께인가 김정은의 초콜릿에서 막 100회 특집이라고 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막 춤을 추고 그러는데 가수로 데뷔를 해서 그래서 연기 생활을 하는 게 전략적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비는 왜 매력적인 사람이 될까요? 여러분들 비의 스토리를 아시고 계시나요? 그죠? 그죠? 뭐 남산타워 가서 사람들이 자기를 아무도 알아봐주지 않을 때, 그리고 그때 그 당시에는 비를 키우려고 했던 게 아니라 랑현랑한테 더 박진영이 필이 꽂혀져 있었거든요. 걔는 어찌 보면 등한시했었어요. 그래서 남산타워 올라가서 내가 한번 해보겠다라는 그 마음, 그리고서 세상에 이 세상에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이 자기라고 하는 이름을 알게끔, 기억시키게끔 하겠다. 이런 얘기를 혼자 각오를 다진 거죠. 그러면서 박진영이 자기한테 막 비수에 꽂혔던 말들 있잖아요. 막 포스트잇에다가 다 쓴 거예요. 하나하나 다 써가지고 다락방에 살았었어요. 비가.
그러니까 한창 연습생 시절 때. 예. 근데 박진영은 그 비 별로 관심이 없어가지고 다락방에도 올라갈 생각을 안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 인간극장인가 이런 데서 나왔어 한번. 그 다큐멘터리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는데 어느 날 비의 다락방에 올라가니까 자기가 뭘 봤어요? 어떤 광경을 봤냐면 그 광경을 보고서 박진영은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 이만큼 간절하고 이만큼 마음이 있다면 왜 되지 못할까? 내가 왜 이런 끼 있고 재능 있는 애를 알아봐주지 못했을까라고 하면서 눈물을 흘렸대요. 자기가 여태까지 했던 모든 비수에 꽂히는 말들 그런 것들 다 적어가지고 깨알같이 적어서 포스트잇 다닥다닥다닥 다 붙여놨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걸 보고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 스토리를 들음과 동시에 우리는 비의 하나의 어찌 보면은 얼굴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얼굴만 놓고 봤을 때는 비는 그냥 평범한 수준이죠. 연예인이 될 수준은 아닌 거죠. 근데 여러분들 연예인으로서의 어찌 보면 비주얼이라고 하는 게 단점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스토리로 여러분들 우리는 그 비의 스토리를 알기 때문에 그 단점 역시도 하나의 매력으로 커버가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여러분들 단점이 더 많은 성과로 인해서 커버가 됐을 때 우리가 매력적인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잘생겼다. 저 사람 멋있는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매력적인 사람이다 왠지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요 제가 좀 스토리틱하게 준비를 해봤어요. 어떻게 진행을 할 거냐라고 한다면 첫 번째 스토리텔링이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정확하게 그 어원이나 정확하게 의미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가야겠죠. 그 부분 설명을 드리고 두 번째 왜 스토리텔링인가? 왜 스토리텔링이어야만 하는가? 왜 그런가? 그죠? 세 번째 스토리 만들기. 여러분들 스토리를 풀로 짜는 거 그죠? 기획서나 제안서, 보고서 짤 때 그리고 스토리텔러 강사가 스토리텔러를 생각하는 강사가 자기가 말할 때조차도 이런 SCQA라고 하는 문맥 플롯이 들어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배울 거고요. 여러분들 시간이 좀 짧기는 한데 자, 네 번째는 스토리텔링 사례. 오늘 여러분들한테 여러분들이 직장 업무 끝나시고 오신 분들이어서 제가 감히 시간을 더 할애를 합시다 라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저는 이 2시간 안에 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걸 얼마나 제대로 아시고 가시겠어요. 그래서 항상 강의라고 하는 게 제가 10번을 토하다 보면 시간이 모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특히나 실습 들어가죠. 그리고 기획서 사례 같은 것들 좀 보여드리다 보면 시간이 후딱 갑니다. 그래서 일단 그래요. 그거는 딱 말씀드리고 갈게. 여러분들 이 강의 좀 별로다 혹은 듣고 싶지 않고 집에 가고 싶다라고 하시면 그냥 가셔도 돼요. 하지만 조금 한 10분에서 15분 정도 딜레이가 되더라도 그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강의다라고 하시면 들으세요. 2만 원 이상의 가치가 되는 강의니까요. 자, 다섯 번째는 PT, 성공 PT의 노하우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봤고 마지막으로는 에필로그 준비해봤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우리가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의미를 살짝 살펴보면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스토리텔링, 스토리에다가 ing. 네. 왜 ing를 붙여요? 우리가 마케트라고 하지 않고 마켓 ing를 붙이죠. 또 뭐가 있죠? 브랜드 이미 되어진 게 아니라 계속적인 활동은 브랜딩이라고 또 얘기를 하죠. 또 뭐가 있어요? 뭐 없나요? 그죠? 뭐야? 레코딩. 네, 여러분들 왜냐하면 시장은 여러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고객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끊임없이 그 사람들의 욕구가 변해요. 지금 이 상황도 지나면 과거가 되듯이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고객과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됩니다. ing 개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스토리 플러스 ing. 정말 스토리텔링은 뭐냐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왜냐하면 논리적으로 정보성을 가지고서 막 사람들한테 세뇌시키다 보면 사람들은 들리지 않으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려요. 뭐 듣는 척 하지만 딴 생각한단 말이에요. 들리게끔 말하려면, 내 의도 정확히 전달하려면 중요한 건 뭐냐면 들리게끔 얘기하셔야죠. 들리게끔. 그죠? 저도 그래요. 가끔
누군가가 막 재밌는 얘기를 하다가 막 삼천포로 빠져가지고 막 장황한 얘기를 했을 때, 이렇게 듣고는 있는데,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릅니다. 딴 생각해버려요. 그게 그럴 수밖에 없어, 사람들은.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고, 왜 그러느냐라고 해서 본다면, 이건 아주 여러분들 교과서에도 쉽게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쭉쭉 풀어드릴게요. 자, 농경사회에서요. 그죠? 산업사회로 바뀌었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죠? 우리가? 정보사회가 되었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슨 사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롤프 옌센이라고 하는 사람 아세요? 롤프 옌센.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책을 몇 권, 한 두세 권 읽어보신 분들은 롤프 옌센이라고 하는 사람을 아실 거예요. 이분이 10년 전에 예언을 했죠. 벌써 10년이나 됐는데, 그 전에 우리가, 자, 그 전에 우리가, 엘빈 토플러가 제3의 물결이라고 해서 정보사회라고 하는 걸 주창했어요. 그러면서 뭐 정보와 지식이 뭐 무한대로 쏟아져서 사람들은 이제 그 물질 문명의 뭐 노예가 되고 뭐 이렇게 될 것이다. 정보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남과 동시에 아니다. 롤프 옌센은 그럼과 동시에 지식이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 그러니까 정보가 모든 걸 해결해 주지 않는다. 여러분들 또 스토리텔러, 강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여기 계실 텐데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앞으로의 사회는요, 더 많은 정보들이 들어올 거예요. 왜냐? 우리는 글로벌, 이거는 이제는 그냥 단순하게 우리 국내에서만 싸워서 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만큼 해외와 내통하고 있는 만큼 해외에서 들어오는 모든 정보까지 흡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에도 수만 권의 책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공부하고요, 나는 지식인에 대해서 강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준비하고 스타트 라인에서 준비하고 뭔가 강사가 되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이미 늦어요. 왜죠? 그리고 늦고요. 여러분들이 다 준비가 됐다. 그 순간에서도 정보는 계속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저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강사 계통에서는 여러분들 보셔서 보이시겠지만 젊은 강사 측에 속합니다. 만약에 제가 지금 기업 강의나 이런 대기업 출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무난하게 하고 있는데 저희 전문성을 살려서요. 저는 이제 파워포인트나 직무 스킬 쪽으로 강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학력이나 경력이나 뭐 박사학위, 석사학위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강의를 여는 사람과 저의 차이는 뭐냐고요. 저는 왜 이렇게 그렇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한 10년 이상을 더 걸어야 된다라는 그런 논제가 나오는데 왜 지금 이 자리에 쓸 수가 있었을까요? 하면서 하고 있거든요. 저는 어차피 공부하면서 당연히 왜냐하면 계속 해나갈 거니까. 여러분들 정보라고 하는 건요 수많기 때문에 그런 정보들을 다 흡수하고 난 다음에 내가 레디 됐을 때 강사를 하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여러분들 정보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대중화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너도 나도 이렇게 어플리케이션 쉽게 다운로드 받아서 하는데 아직까지 약간 세대를 뒤에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 스마트폰이 어떤 기능인지 특히나 이제 사장님들 스마트폰에 대한 것들을 우리도 또 뭔가 이렇게 끌어들여가지고 사업을 같이 연계시켜가지고 해나가야 되는데 모르겠어. 기능은 모르겠어. 너무 복잡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러가 되려면 정말 같은 정보를 가지고서도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인정을 받고 실력으로서 더 우뚝 설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겁니다. 그 부분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고객들은 싫어하니까요. 더 이상 이제 선택하는 것 자체를 거부하니까 우리는 그래서 감정으로 끝에 가져갈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원래 스토리가 예전에 없었던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세상에 널리고 널린 게 다 스토리예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거, 기억하고 있는 거, 그런 것들도 다 스토리죠. 얘에도 스토리가 있나요?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진행을 위해 이 자리는 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하나의 스토리가 있는데 어떤 거는 스토리고 어떤 거는 스토리가 아니다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니라 딱 두 가지만 공존합니다. 두 가지만 존재하는 게 첫 번째,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은 스토리, 기억에 남는 스토리. 또 한 가지 뭐죠?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는 스토리죠. 이 두 가지만 존재할 뿐입니다, 여러분들. 다 모든 건 다 스토리예요. 여러분들 지식, 여러분들 정보도 다 스토리예요. 하지만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스토리일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정보든 간에 쉽게 풀어줄 수 있는 강사가 앞으로 더 우대받고 더 위로 올라갈 수 있다. 색깔을 가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멜빈 토플러는 제3의 물결, 감성의 도래의 시대다. 여러분들 롤프 옌센의 책들을 조금 한 권 정도 이렇게 관심이 있으면 스토리텔링, 뭐 PT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으시면 한 권씩은 여러분들 설날 이제 꼈잖아요, 그죠? 그때 한번 그냥 내가 마음을 좀 비우시고 이런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좀 기감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 끝날 때쯤 해가지고 책 한 권씩 권해드리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변했냐?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에서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식을 가지고서 쉽게 풀어줄 수 있는 스토리텔러들이 앞으로 유망하게 더 뜰 것이다. 지식은 무한대로 들어오죠. 네,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어렵단 말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알고 있는 건 정말 최소예요. 그것을 가지고서 강의를 하는 거지 사실상 모든 정보들을 제가 알게 되면 머릿속에 알게 되면 저는 4차원이 될 것 같습니다. 미쳐버릴 수도 있어요. 네, 정보들이 너무 다변화되고 너무나도 많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도 내일 되면 또 바뀌거든요. 시대가 시대니만큼. 자, 두 번째. 왜 스토리텔링인가? 왜 스토리텔링이 필요한가를 본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는 스토리가 있나요? 이 통나무에? 없다고 생각하세요? 글쎄, 우리 재생용지 이렇게 뭐 대한팔프에서 우리 보통 보면 뭐 종이 뽑아낼 때 그 종이 일련 과정, 공정 과정도 하나의 스토리 아닌가요? 하지만 우리는 그런 스토리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는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스토리의 어떤 느낌이나 그 스토리 플롯이나 거기에 가미된 양념 같은 것들은 좋아하는 게 있다란 말입니다. 소재 같은 것들이. 왜 여러분들,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뭘까요? 여러분들, 피노키오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세요? 코가 길어진다. 그냥 코가 길어지는 것만 생각나세요? 거기 안에 메시지가 뭐가 있죠? 거짓말을 하면 코가 길어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하나 퀴즈. 여러분들, 이 피노키오는 누가 이 피노키오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기억시키게끔 만들었을까요? 기억되게끔 만들었을까요? 누가 이 피노키오를 만들었을까요? 결국엔. 누구죠? 플로트? 네, 쉽게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요정 누구예요? 누구예요? 할아버지 여러분들 정말 할아버지라고 생각하세요? 이거 정확히 아시면 돼요. 응? 자, 할아버지는 어찌 보면 스토리 작가에 비유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걸 돈 되게 상품화하는 건 누구예요? 어찌 보면은 할아버지, 제퍼슨 할아버지거든요. 그 할아버지는, 그죠? 그 할아버지는 얘 목간 인형으로 만들었을 뿐이에요. 하지만 거기에다가 정확한 생명력을 부여한 거는 누구예요? 요정이란 말입니다. 그죠? 여러분들, 그게 있어요. 참 우울한 얘기기도 하지만, 여러분들, 라이터, 글 쓰는 작가들 있죠? 걔네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누가 더 돈을 벌어요? 그걸 발굴해서 상품화하는 기획자들, 마케터들이 돈을 더 많이 벌지 않습니까? 이 더러운 세상, 왜 얘네들만 돈을 벌고, 그러면서 우리 예전에 그런 얘기도 나왔잖아요. 뭐, 카라 사태라고 해가지고, 배은망덕하게 키워준 은혜 모르고, 지금 와서 노예 계약이다라고 떠들어댕긴다고. 근데 그럴 만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게 들어보면요. 9인조, 13인조, 슈퍼주니어 같은 애들 보면, 네, 한 번 행사 같은 거 뛰더라도 돈이 남는 게 없거든요. 피 터지게 일하고 정말 남는 건 없다. 다만 남는 건 사람들의 인지도도 나이가 들면 없어진다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자꾸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어렸으니까 몰랐는 걸, 그래 돈을 버는 사람들이 결국엔 누구예요? 그걸 가지고서 정말 머리 잘 굴려가지고 상품화한 사람들만 돈 버는 거죠. 자, 그래서 스토리라고 하는 건 왜 우리 기업에서도 CF나 혹은 기획서 작성할 때나 아니면 상품의 스토리텔링 마케팅이라고 하는 것까지 도입을 하죠. 왜 스토리를 입히려고만 할까요? 이렇게 통나무에는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스토리가 없지만 이 피노키오 같은 데는 거짓말하면 코가 길어진다. 그게 딱 머릿속에 떠오르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브랜드만 생각하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하면 뭐가 떠올라요? 삼성전자. 옛날에는 그랬어요. 1위 업체 명품을 위한 완벽한 명품 추구 막 이런 해가지고 완벽 TV 막 이런 거 나왔었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우리는 1위다 얘기를 했을 때 소비자들은 이랬죠. 너무 1위를 하니까 재수가 없는 거야. 그랬다 보니까 이 전략을 살짝 바꿨죠. 뭐라고 바꿨어요? 항상 슬로건을 앞에 붙는 거 있잖아요. 우리는 삼성전자. 항상 CF 할 때마다 우리는 여러분들과의 AS 최고다. 이거 알리지 않잖아요. 더 이상 AS는 아니에요. AS는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는 거고 AS는 이제 너도 나도 다 보편화된 거기 때문에 그건 경쟁력이 아닌 거예요. 그럼 어떻게 색깔을 내고 있어요? 삼성전자 하면. 고객과의 친밀감. 우리는 당신과의 가족입니다. 또 하나의 가족 삼성전자잖아요. 그죠? 전자제품 살 땐 어디를 가요? 우리가? 하이마트로 가죠.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사람들은요, 어느 순간, 여러분들 그건 구분하셔야 됩니다. 스토리를 들려줘서 사람들이 기억하는 것과 세뇌 당해서 기억하는 것과 돈으로 바르려면 바르세요. 사람들이 세뇌가 될 테니까. 그것도 마케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광고라고 또 하고 있죠. 광고. 개고생. 여기 들어도 쿡, 저기 들어도 쿡. 올레가 사람들이 기억해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정말 세뇌를 당한 거죠. 어쩌면 그게 너무 짜증이 나가지고 사람들은 다 잊어버리려고 그냥 막 짜증이 나요. 그래서 아예 TV를 꺼버리는 경우도 있고, 막 영화관 같은 데서 보면 이게 나오잖아요. 하니까. 자, 그래서 뭐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스토리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사람들한테 당신의 회사에게 퍼스널리티를 주죠. 예. 그 차별화, 색깔. 이 회사 이름만 들으면 바로 이 이미지가 떠오르는 그 색깔. 우리 현대중공업 하면 떠오르는 바로 이미지가 있나요? 현대중공업. 역사가 오래된 회사죠. 현대중공업. 정주영 뭐 있어요? CF 보면 나오잖아. 100만 분 지도를 뭐 영국 정부의 승인을 얻어서 세 장의 사진을 들고 가서 대단한 업체다. 영웅 심리를 약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는 그러면서 대학생들이 가장 1위로 많이 보는 책이 뭐냐면 자기계발서인데요. 27살의 이건희처럼 이런 책들을 1위로 봐요. 그리고 여자들은 힐러리처럼 하라.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막 그런 오프라 윈프리처럼 이런 책들이 있단 말이에요. 뭐 그런 책들 많이 본다고 합니다. 자, 그 사람들의 색깔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한테도 스토리가 있다면 여러분들의 색깔을 또 나타낼 겁니다. 저한테도 여러분들한테 제가 제 스토리를 들려주면 저는 약간 4차원 강사구나 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하고 이야기하고는 차이는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보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어찌 보면은 기억하고 싶지 않다라기보다 기억에 남지 않는 스토리를 얘기를 하는 거고, 이야기는 사람들의 기억에 남는 스토리. 자, 정보는 세뇌성이죠. 그렇다면 이야기는 체험 형태일 거고요. 그죠? 요거에 대한 여러분들이 좀 알면 되는데, 정보는 보는 즉시 생명력 쇠퇴라고 한다면, 이야기는 뭐예요? 우리가 그런 게 있어요. 책도요. 한 번 되게 어려운 책을 읽으면 읽었다라고 하더라도 머리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근데 그 책을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게 되면 익숙해져서 그걸 이제 기억하게 되는 거죠. 자, 생명력 유지, 그리고 정보는 단방향이지만 이야기는 양방향, 우리가 쌍방향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도구들 많이 나오죠. SNS도 나오고 있고. 자, 정보, 이성적이고 이야기는 감성적이다. 그리고 정보는 필요에 의해 습득이 가능하다. 양방향에서 구전, 우리가 양방향이다라고 하는 건 또 하나의 사람들한테 전파라고 하는 게 있어요. 좋은 게 뭐냐면, 정말 여러분들 짜릿한 이야기, 사람들한테 뭔가 이슈가 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누군가는 혼자 알고 있기보다는 남에게 전파를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입소문이라고 하는 마케팅도 이 이야기 스토리에 많이 적용이 돼요.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제가 어저께 해서 천안에 갔다 왔거든요. S전자의
강의를 갔다 왔어요. 그럴 때, 그때 이제 새벽에 출발을 했는데, 오전부터 오후 저녁까지 하는 강의였어요. 갔는데, KTX 타러 이제 서울역에 갔거든요. 근데, 가는 와중에, 그때는 이제, 이 도로 이렇게 혼잡이나 이런 게 전혀 없어요. 새벽이기 때문에 한 5시였거든요. 근데 택시들이 한 3대가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도 왜 그러지? 왜 그러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어떤 한 자가용이, 승용차가 역방향으로 회전해가지고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면서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 차가 있으면요, 다리가 여기에 있고요. 이렇게 팔이 이렇게 얹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지? 이상하다. 저는 처음에 봤을 때요, 이분이 술을 먹고서 약간 그러신 줄 알았어요. 근데 곧 이어서 여기 운전자가 나오더니 막 벌벌 떨리는 목소리로 저한테 경찰서에 좀 신고 좀 해달라고, 누가 경찰서에 좀 신고 좀 해달라고 막 벌벌 떨고 있더라고요. 그 상황을 딱 보고서 죽음이라는 건 정말 한순간이구나. 아니, 저는 보통 사고가 나면 막 피 터지고 막 누구 자살하게 되면은 막 그런 현장 사건 사고 막 그런 것들만 봤는데, 죽음의 그 현장에서의 그 경험이, 그때가 어찌 보면은 뭐 여러분들 사람들 이렇게 장례식 이런 데는 많이 갔었는데, 바로 현장에서 사람이 누워있는 걸 보니까요, 이게 막 뭔가 막 이상한 거예요, 느낌이. 그러면서 강의 시작해야 되는데, 그 생각 때문에,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게, 난 강의가 있지, 저걸 신고를 하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엄청나게 하다가 결국에는 강의장으로 갔어요. 그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약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나도 역시나 일이 있는 사람인가 보다. 그냥 일이 있는 하나의 그냥 인간인가 보다. 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 없으세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요, 벌써 거기에서도 했고요. 여기서도 하고요. 어저께도 했어요. 왜 이런 얘기를 숱하게 많이 여러분들한테 들려주려고 할까요?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요, 이상하게도, 김대리 과장님한테 인정받아가지고 승진한대. 이런 어떤 그런 얘기들보다도 보통 험담이라든지, 약간 위험적인 얘기라든지, 막 누가 죽었네, 누가 막 바람을 폈네, 누가 막 쟤랑 사귀는데, 막 이런, 이렇게 구설수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말을 이어가지고 더 만들어내기도 하고. 왜 그런 얘기들을 더 짜릿해하고 더 구전이 용이할까요? 왜 그럴까요? 기억이 나서? 기억에 확 내리박혀서?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여러분들 스토리를 만들 때 우리가 조금 더 짜릿하게 이렇게 근데 나쁜 얘기를 가지고서 여러분들 이렇게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긴 하겠죠. 근데 꼭 나쁜 얘기만이 스토리로 전파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의 기본적인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뭐냐면 그냥 남의 험담을 좋아해서가 아니라 자기 방어입니다. 자기 방어. 자기 보호 본능. 나는 이런 사람은 이렇게 당했지만 나는 나를 보호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남들한테 막 얘기를 하는 것도 자기한테 더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나는 이런 거 절대 당하지 말아야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경각심, 자기 보호 본능, 이런 부분 때문에 험담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라는 얘기를 해요. 자, 왜 필요한가? 라고 한다면 첫 번째, 당신은 무엇으로 당신의 상품을 알리겠느냐. 여기에서도 일단 우리가 차별화 얘기를 많이 하지만 정말로 대기업들 보면은 광고로 해가지고 막 질러대고 있죠. 중소기업은 어떻게 마케팅을 합니까? 나름대로 무슨 틈새 마케팅, 차별화 마케팅 한다라고 하지만 소비자들의 눈에는요, 거기에요. 보통 우리가 생각의 사다리라고 해서 3가지밖에 보통 사람들은 기억을 잘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머리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그게 여러분들 전자제품 할 때도 우리가 기억하는데 1위, 2위, 3위 그 이하로는 여러분들 기억하는 거 별로 없지 않습니까? 막 끄집어내자 보면 있긴 하겠지만 사람들은 거선까지 선택의 포인트를 딱 잡는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차별화라고 하는 건 스토리로,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당신은 사람들에게
우리 회사뿐만이 아니라 당신 그 자체, 여러분들 그 자체. 저는 앞으로도 그래요. 육체노동의 사회는 지나갔고요. 앞으로는 지식, 정보에 대한 사회입니다. 지식사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는 회사 이름빨로 나는 삼성맨이다. 나는 어디 회사에 다닙니다. 저는 어디 회사 출신이고요. 이런 것보다도 내 이름을 알리는 게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 이제는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자기 회사 브랜드 빨로 영업을 하다 보니까 뭐 영업이 나오는 거고요. 내 이름을 걸고 얘기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은 영업이 아니라 조언자의 역할이 되실 거예요. 왜냐? 그만큼 그 이름이 알려진다라고 하는 건 그 분야에서의 색깔을 가지고 뾰족하게 튀어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찾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름으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겁니다. 회사에서 상품을 만들 때, 그리고 나 자체를 알릴 때 나는 어떤 스토리텔러가 되겠느냐. 자, 소비자는 어떤 제품을 선택할까요? 그리고 그들의 선택 기준은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여러분들 어떤 스토리를 들려주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은 각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하나의 기억, 각인. 머릿속에 딱 내리꽂힌 얘기들. 각인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 각인 효과들이 이 브랜드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그 브랜드 이름을 듣자마자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뭔가 뭐 어떤 사물을 떠올릴 때 그 브랜드가 바로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그 브랜드 그 자체에서 여러분들 영성적인 힘이 나타납니다. 내가 별로 구매하고 싶지 않았는데 가전제품 하면 하이마트를 꼭 가야 되는 느낌이 들어. 왜냐? 내 머릿속에는 이미 브랜드라고 하는 게 잠식이 되어 있으면서 영성적으로 날 끌고 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블라인드 테스트라고 해가지고 버거킹하고 맥도날드 어디가 사람들이 더 많이 애용을 할까요? 미국인들이. 압도적으로 맥도날드예요. 그래서 버거킹에서 실시한 게 아무리 질러대고 아무리 마케팅 홍보를 하더라도 안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의 인식 자체가 이렇게 바뀌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오지상간 지방에 가가지고 햄버거란 자체를 모르는 사람들한테 햄버거를 먹였죠. 이게 실험을 해봤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마케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인식하는 게 내가 여태까지 브랜드의 힘을 믿고 있었구나. 내가 조금 그런 부분에서 그게 강하다라고 생각을 했었구나. 그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죠, 여러분들. 맥도날드 커피하고 맥도날드 커피 그걸 가지고서 2,000원, 4,000원이라고 그대로 써놓고 사람들한테 테스트를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4,000원짜리 커피가 더 맛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막 의미를 갖다 붙여요. 해석을 해요. 막 뭐 전문가의 뭐 약간 브랜딩 같은 느낌이, 그러니까 맛에서 뭔가 진한 느낌이 들고요. 좀 더 고급스러운 맛이 느껴지고요. 자기 멋대로 해석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은. 네. 그렇다고요. 사람들의 브랜드라고 하는 힘이 얼마만큼 잠식이 되어 있는지 그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스토리를 갖게 되면 다른 어떤 것에 대한 가치보다도 아우라가 생긴다. 그 자체로, 그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세 번째. 자, 이제는 우리가 스토리 만들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스토리에 대해서 여러분들 아주 쉬워요. 개념을 딱 얘기를 하자면 사람들이 듣고자 하는 얘기를 여러분들의 상품, 여러분들 그 자체에 한번 대입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사람들이 기억하고 싶지 않은, 기억에 남지 않는 스토리가 있고 기억하고 싶은 스토리, 이 두 가지만 공존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럼 여러분들은 앞으로 제안서를 쓰실 때나 문서를 쓰실 때 여러분들 회사에 양식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규정 양식에 쓴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사람이라고 하는 전제하에 그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하면 움직일 수 있는지, 비주얼, 어떻게 하면 쉽게, 어떻게 하면 뭐 좀 더 이야기를 가미해서 사람들이 알아듣기 쉽고 이해하기 쉽고 받아들이기 쉽고 유혹적으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는 기술을 머릿속에서 느끼고 계셔야죠. 자, 그러면 일단은 뭐 쓰는 거는 나중에 쓰고, 자, 여러분들 스토리텔링 플롯을 짤 때는요, 책을 많이 읽어보면 뭐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의 구조를 해가지고 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것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즈니스 구조에서 꼭 써야 되는 4가지 단계가 있습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 요 형태를 일단 제가 보여드려요. 여러분들이 앞으로 PT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조금 내가 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PT나 아니면은 내가 강의를 하거나 누가 앞에서 뭐 설교를 하거나 얘기를 할 때도 이런 식으로 하시고 계시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일단 저는 여러분들한테 정말 여러분들이 스토리텔러, 성공적인 스토리텔러라고 한다면 사탕 모형으로 내가 얘기를 하고 있는지, 캔디 모양으로, 사탕 모형. 어떻게 한다? 자, 첫 번째. 앞에서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서 그걸 본론으로 바로 이렇게 끄집어 들어가지 말고 사람들이 청중이 있다면 청중이 왜 너 얘기를 들어야 되는지에 대한 공감에 대해서 앞에서 딱 잡아줘야 된다. 그래야지 끌고 들어올 수 있는 거지. 그런 거거든요. 내가 얘기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가지고서 먼저 막 이렇게 본론 얘기를 해버리면 사람들은 그때부터 귀를 닫아버려요. 언제 끝나나 이거. 도대체 쟤는 뭘 얘기를 하고 있는 건가.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여기에 앉아서 왜 20분 동안, 10분 동안 내 얘기를 들어야만 하는지 그거에 대한 그 사람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앞에 빨아들일 수 있는 진공청소기와 같은 도입부라고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왜 네 이야기를 왜 들어야지? 라고 했을 때 그거에 대한 명쾌한 답을 줄 수 있는. 자, 그런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도입부 꺼내놓고 오늘 내가 무엇을 얘기를 할 건지에 대한 주제를 확실하게 명쾌하게 밝혀줘라. 그런 다음에 여러분들 이 결론이 하나로 정확하게 명쾌하게 도출됐을 때 그 뒷부분에는 이제 풀어주는 역할이 본론으로 들어가서 풀어주는 거죠. 풀어준 다음에 여러분들 다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결론이 여기 나왔잖아요. 결론 나왔잖아. 어떻게 해야 되죠? 다시 지금 여기 좁혀지고 있죠. 어떻게 된 거예요? 묶어준 거죠. 우리 정리요약. 자, 우리 이화님, 제가 2분 전에 했던 얘기 기억하십니까? 뭘 얘기를 했죠? 땡 기억 안 납니다. 자, 혹시 제가 5분 전에 했던 얘기 기억하세요? 사람들은요, 오늘 제가 막 무수한 얘기들에 대한 스토리를 들려드렸을 거예요. 근데 또 그건 역시도 여러분들이 기억에 남는 스토리, 정말 이건 재밌었다라고 하는 스토리 외에는 기억에 남지 않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강의의 목적과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그 의도, 그리고 그거에 대한 정확한 키워드를 다시 한번 뒤에서 정리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 제안서, 보고서, 여러분들 PT 발표할 때도 다 마찬가지예요. 앞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그런 다음에 주제에 대해서 딱 명확하게 얘기를 하고 주제를 통한 세부적인 얘기를 해주고 나중에 한 번 더 묶어주세요. 정리 요약. 그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첫 번째 내가 왜 당신 얘기를 들어야만 하나요? 라고 하는 그 도입부에 대한 프로세스를 딱 알려드릴게요. 자, 뒷부분에는 여러분들 결국에는요. 이 PT도 제안서도 혹은 강의도 마찬가지로 행동을 촉구하는 메시지가 맨 마지막에 정리 요약 메시지이긴 하겠지만 행동을 촉구해야 됩니다. 결국엔 하자 말자 혹은 변하세요. 그죠? 결국에 이 강의 듣고서 아무 행동에 변화가 없었다라고 한다면 그건 실패예요, 여러분들. 결국엔 이걸 가지고서 뭔가 써먹거나 뭔가 행동에 변화가 일어나거나 아니면 회사를 때려치던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게 뭔가 변화의 포인트가 있었을 때 그건 성공한 강의, 성공한 프레젠테이션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도입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SCQA. 여러분들 요거 들어보셨나요? 혹시? 이 SCQA에 대한 논리는요. 그 맥킨지 컨설턴트 그 바바라 민토라고 하는 저자가 있어요. 그분이 되게 유명한 책이에요. 두꺼운데 어려워요. 예, 예제 이거 다 풀어보신 분들은 정말 만능되실걸. 예, 바바라 민토의 논리기술이라는 책이에요, 여러분들. 빨간 책인데 그 책을 가지고 제가 강사분들한테 교환과정으로 해가지고 8주차에 그걸 한 회차에 시켰거든요. 근데 다들 포기하시더라고. 그만큼 약간 예제 같은 것들이 이분도 스토리텔러는 아닌가 봐요. 되게 어렵고 해외 사례 위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쉽지가 않아요. 도전하셔가지고 완벽하게 하신 분들은 이런 게 바로 논리를 짜는 구조고 사람들이 먹히는 구조가 이런 거구나 이런 걸 아실 텐데 그래서 이걸 좀 더 쉽게 비즈니스인들한테 맞게 이건 어찌 보면은 논리 기술은 라이팅 기술이거든요. 라이팅에 쓰는 거고 직접적으로 우리한테 맞는 그 비즈니스 기획 혹은 이 논리의 기술이라고 한다면 그 와타나베 파코 일본 저자예요. 그분은 약간 기획서나 제안서 약간 일본 그 저자들이 좀 능통한 것 같아요. 약간 어찌 보면은 되게 세밀하고 어찌 보면 되게 이렇게 막
쪽집게처럼 이렇게 잡아내면서 이렇게 막 말을 푼단 말이에요. 와타나베 파코라고 하는 저자인데 그분의 비즈니스 논리 기술이라고 하는 책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획 제안서 같은 작업 많이 하시고 예, 문서 쓰는 작업 많이 하신다면 그런 것들 논리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해를 할 때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좋은 책이에요. 자, S는 뭘까요, 여러분들? S. 맞춰보세요. 도입부에 여러분들 사람들을 끌어당길 수 있는 앞에 도입부. 그죠? 시츄에이션. 뭔가 여러분들 제안서 쓸 때도 가장 먼저 뭐부터 써요? 타이틀 페이지, 목차, 그 다음에 30장이 넘어가면 간지 페이지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본론으로 바로 들어갔을 때 뭐가 나오죠? 클라이언트의 목적이 딱 기대 효과, 목적, 목표 이런 게 나올 거고 바로 나오는 게 현황이라는 얘기입니다. 현황. 그죠? 현황, 시츄에이션, 현황, 상황. 그럼 C는요? 상황이 나오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끌어당길 수가 있을까요? 상황 심화. 우리 스토리에도 보면은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이걸 4단계로 압축한 거다라고 놓고 봤을 때 그 다음 단계가 뭐예요? 컴플리케이션, 전개. 그죠? 이 상황을 어떤 쪽으로 전개 심화시킬 거냐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하나의 얘기죠. 나 어저께 아빠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게 어찌 보면 상황. 아빠가 갑자기 화를 내더라? 이게 전개. 왜 화를 냈지? 물어보고 퀘스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돼요? 왜 화를 냈냐면 그죠? 앤서. 자, SCQA 이런 구조다. 상황을 얘기하고 어떤 쪽으로 끌어당겨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해주고 그거에 대한 답을 여러분들 질문만 하고 답이 없다면 여러분들 정말 벙찐 기획서가 될 거예요. 아, 우리 회사 문제입니다. 문제니까 이거 문제는 사장님이 해결하세요. 이러면 정말 문제는 대대로 얘네 불만만 많은 애라고 생각을 하겠죠. 문제는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 해결안이 없어. 정말 프로라고 한다면 일단 사장님이 문제로 생각할 것 같은 것들을 조장을 하는 거죠. 사장님, 우리 회사가요 점점 매출이 떨어질 건데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는 이런 건데 사장님 이거 하시면 이거 제 제안 받아들이시면 사장님 매출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기 의도까지 실어가지고 딱 보여주는 거죠. 네. 항상 프로는 답을 가지고 움직여야 한다. 답이 없는 사람은 프로페셔널이 아니다. 아마추어다. 그냥 불만만 토로하고 있으니까. 어찌 보면 회사에서는 그런 게 또 많지 않던가요? 불만도 얘기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죠. 회의를 하다 보면 답은 안 나오고 계속 회의만 해. 답은 안 나오고요. 어쩌다가 한번 신입사원이 이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같은데 이거 괜찮지 않습니까? 괜찮네. 그거 네가 내일까지 해와. 그 얘기 나오는 거죠. 네, 그런 얘기 나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되고 자, 이게 바로 우리가 뭐라고 했죠? 아까? 스토리에 아까 빨아들이는 무슨 역할? 도입부라고 하는 겁니다. 도입부, 그죠? 도입부, 제안서의 도입부 뭘로 쓰일까요? 제안서의 도입부, 우리가 하나의 내 제안으로 끌어당기기 위한 명분 작업을 하는 거다. 그게 바로 도입부라고 얘기를 하고요. 우리 기획서뿐만 아니라 회사 속에서 여러분들 말할 때도 마찬가지고 내 얘기, 내 메시지를 끌어당기는 역할이 하나의 도입부, 영어로 얘기하면 프롤로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S 정확히 이제 풀어드리자면 S는 시츄에이션, 독자를 특정한 장소와 시간을 유도하여 다음 이야기로 전개가 될 수 있게끔 다 써놨죠. 두 번째, 컴플리케이션, 전달하고자 하는 스토리 속으로 긴장감을 유발시키게끔 뭔가 사람들이 호기심을 느낄 수 있게끔 여기서는 분명히 여러분들 뭔가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칭찬의 의미보다는 뭔가 갈등이라고 하는 양념과도 같은 역할이 여기 삽입이 돼야 돼요. 그래야지만 사람들이 그래? 라고 하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퀘스천, 해결해야 될 문제, 상기와 여러분들 스스로가 그 클라이언트, 고객이 스스로 머릿속에서 이거 문제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라고 떠올릴 수 있게끔 그렇게 잡아주는 거고 마지막에 우리의 전략, 앤서, 답이 나오는 거죠. 자, 기획서나 제안서 쓰는 이 프로세스 과정도 있는데 여기다 딱 그대로 다 대입이 돼요. 여러분들.
상황이라고 하는 건 우리 3C, 현황, 뭐 컴퍼니, 컴페리터, 커스터머 나오고요. 전개는 상황을 가지고 분석한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죠? Q? Q를 우리가 그 페이지에서 뭐라고 얘기할까요? Q. 사람들한테 이건 정말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문제를 상기시키는 역할의 페이지? 뭐라고 하죠? 제안서 안 써보셨으면 보신 적은 없으세요? 뭐라고 써있던가요? 문제 제기라고 하는 페이지가 있지 않던가요? 근데 여러분들 문제 제기라고 하면 욕먹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규 클라이언트 뚫을 때 니네 회사에 문제 있는데 내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을 답을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회사랑 거래합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욕먹죠. 왜 네가 뭔데 아래의 것이 우리 회사의 문제를 지적하냐라고 하면서 욕하기 때문에 기분이 안 좋으실 거기 때문에 문제 제기라고 하는 느낌보다도 한참 말을 포장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똑같은 말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아가 다르고 어가 다르다고 어떻게? 문제 제기가 아니라 문제는 또 하나의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또 하나의 도전이다, 기회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우리가 도전 과제, 해결 과제, 미션이라고 딱 잡아주는 거죠. 그런 미션이 나오고 난 다음에 바로 전략 페이지가 딱 나오게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스토리에 여러분들이 정말 강인한 이 스토리에 대한 플롯 구조를 아셨다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도입부 끌어당기고 결론 얘기하시고 주제 얘기하시고 바로 그거에 대해서 풀어주시고 다시 한번 묶어주시고 예. 근데 그런 구조를 알았는데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먹히는 사람들이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스토리를 만드느냐 4가지 요소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첫 번째 메시지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의도 목적 여러분들 목적이 가장 잘 안 드러난 실패 사례의 마케팅이 뭔지 아세요? 기억나세요? 티저 광고 하면 생각나시는 거 없으세요? 티저 광고 사례. 5,000명 정도의 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자들의 마음을 설레게 했던 티저 광고가 있었죠. 선영아 사랑해. 여러분들 그게 어디 광고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여러분들 밤새지 말란 말이야. 김국진이 그렇게 외쳐댔죠. 그 광고는 어디 사례인지 아세요? 어디? TG30? KT텔레캅스 아닌가? 네. 여러분들 선영아 사랑하는 또 어디예요? 모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패를 한 거예요. 왜냐? 튀기는 텄는데 사람들이 호기심을 갖긴 가졌는데 사람들이 그 다음에 관심이 없었어. 연동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 스토리 안에 메시지를 정확하게 담아서 내가 이 얘기를 왜 풀었는지 우리 회사, 나의 상품 혹은 나의 연관을 시켜주는 거예요. 메시지. 자, 두 번째 플롯 구조가 있어야 되겠고요. 세 번째 컨플릭트 갈등이 있어야죠. 아까 양념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그 갈등, 그죠? 갈등이 있어야 사람들이 뭔가 여러분들 그러니까 남녀가 만났는데요. 남녀가 너무너무 사랑했대요. 사랑해가지고 여러분들 결혼을 해서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이게 여러분들 스토리로 전파가 될 거냐고요. 안 된다라는 거죠. 뭔가 둘의 사이를 갈라놓을 만한 양념과도 같은 갈등이 아버지가 있거나 어머니가 있거나 로미오와 줄리엣 그렇게 말리고 뜯어 말리고 말렸는데 걔네들은 그때 그 당시 그 나이가 중2, 중3이에요. 걔네들이 뭘 안다고. 차라리 뜯어 말리지 않았으면 걔네들은 지네들이 알아서 한 달 사귀었다가 그냥 헤어졌을 거라고. 더 막 깊숙이 말리니까 얘네들이 그냥 죽어버리지. 그죠? 죽는 거 선택하죠. 그러니까 강요하면 안 된다니까요. 설득하면 그것도 안 된다니까요. 되게끔 하려면 그냥 놔두시는 게 나아요. 그런 거.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요소는 캐릭터. 뭔가 여러분들 그 스토리 안에는 주인공이 있어야 됩니다. 주인공. 그 주인공이 뭐냐에 대한 거죠. 자, 이게 바로 스토리를 만드는 핵심 요소들입니다. 자, 사람들은요, 또 사람들이 좋아하는 스토리, 아까는 핵심 요소들을 알았다면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 스토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람들의 메스롤로의 욕구 단계설 아시죠? 뭐가 있어요? 첫 번째 가장 하위 단계 많이 배우셨을 거예요. 교련 시간에 배우셨나? 사회적 무슨 이상한 시간에 배우셨나? 네, 자 생리적인 욕구, 그 다음에 안정적 욕구, 그 다음에 사회적 욕구. 또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가 더 높아지고
자기에 대한 자아 만족감. 옛날에는요, 우리 먹고 살기만 하면 됐어. 그래서 우리가 창업한다라고, 회사 때려치우고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아니면 혹은 은퇴해가지고 창업한다라고 했을 때, 먹고 살기만 하면 되지라고 하면서, 소돼지닭, 그죠? 닭집, 고깃집, 돼지갈비집, 그죠? 차렸는데, 먹고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또 문제가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죠? 대박 나는 줄 알고 갔더니 그냥 쫓아만 했더니 쪽박이 나는 거죠. 자, 그 단계를 넘어서서 이제는 점점 사회가 지나면 지나갈수록 자기에 대한 자아 만족감, 자기에 대한 유명세, 그리고 자기 존중감, 자기 자아 실현 이런 부분으로 더 욕구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거에 따라서 스토리도 뭔가 이 사람이 성공에 대한 욕심이 있고 사랑에 대한 욕심이 있어서 결국엔 그런 거에 대한 결론. 이런 스토리들이 또 사람들이 관심 있어 하는 스토리란 말이에요. 그죠? 뭐 우리 주몽 같은 것들도 그렇고. 자, 사례를 보자면 2% 부족할 때 뭐와 뭐가 연결이 되어 있나요? 2% 부족할 때 기억나세요? 스토리 무슨 스토리였죠? 정우성하고 전지현하고 가라고, 그죠? 기억나세요? 그게 어찌 보면은 되게 사람들한테 막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2% 부족할 때라고 하면서 다음 카페에다가 2% 부족한 사연을 올려주세요라고 하면서 또 호기심 유발, 연동작용을 한 거죠. 뭐냐면 사랑에 대한 욕구 플러스 갈등, 그런 게 있었어요. 조인성하고 전지현이었나? 조인성하고 전지현 2% 부족. 그게 3G별로 쭉 나왔었는데 조인성하고 전지현하고 사랑하는 사이였는데 조인성이 좀 찌질하게 가난했어요. 네, 가난했는데 어느 날 귀공자 같은 스타일이 나타나가지고 전지현한테 뭐 프로포즈를 한 거죠. 근데 전지현은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조인성은 오해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막 서로 싸우게 되는 그런 장면에서 2% 부족하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다음 사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봐서 다음 카페에다 올려주세요. 후기 공모를 통해서 상품을 드리고 경품을 드립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이런 거. 돈, 그죠? 결론 해소, 그죠? 애니모션 스토리.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애니모션은 여러분들 여러 가지. 이효리하고 에릭, 그리고 또 조명애 씨 그 스토리도 있었죠. 그죠? 뭐 남북, 북한의 어떤 사람들의 자아 실현의 어떤 그 욕망, 그런 것들. 그게 에릭하고 이효리 그 애니모션이 제일 대표적인 사례이기도 해요. 그래서 성공에 대한 욕구 플러스 자아 실현의 욕구, 그 다음에 결론 해소. 여러분들 말보루 스토리는 아세요? 말보루. 여러분들 말보루에도 애절한 사랑의 스토리가 담겨져 있어요. 그 스토리를 아시나요? 알려드릴까요? 네, 사랑하는 남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항상 엇박자이듯이 남자가 가난했죠. 그냥 가난한 거라기보다는 학도생이었습니다. 근데 그 딸은요, 어떤 한 지역의 유지 딸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둘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갈라놓으려고 몇 번 시도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하다 못해서 이제는 좋은 집안의 남정네와 결혼시키겠다고 해서 엄포를 놉니다. 여자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엄포니까. 그래서 남자한테 쫓아가가지고 정말 미안하고 안타깝지만 내가 언제 결혼을 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해버리죠. 그 남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그래 보내주겠다. 그러나 담배 한 모금 필 수 있는 그 시간까지만이더라도 내 곁에 있어줘. 그 시간을, 너와 있었던 그 시간을 영원히 기억하게라도 하게. 라고 하면서 담배 한 모금을 피워 물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그 당시에 그 담배는요, 무슨 담배예요? 입담배 같은, 파이프 담배? 걸련초 아시죠? 입담배. 후룩 3초 안에 빨리는 그 담배. 막 지도세도 없이 그냥 시간이 훅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남자는 그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죠. 안타까웠죠. 근데 그 여자는 이제 시집을 갔습니다. 남자는요, 그 시간이 너무 안타깝고 어떻게 하면 이 담배를 좀 오랫동안 여유롭게 필 수가 있을까라고 하면서 기발한 생각을 한 게 뭐였어요? 필터 담배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남자는 성공을 거머쥐게 되고 경제력과 부와 명예까지 얻게 됐어요. 지위가 확실히 높아진 거죠. 그러면서 다 가졌지만 뭔가 항상 아쉬웠어요. 여자에 대한 애잔함, 그 우울함, 뭐 이런 부분 때문에. 근데 여자 쪽에서 은근히 소식이 들려오는 게 남자와 사별을 했다, 혼자 살고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이때가 기회다. 이제 나는 가질 건 다 가졌고 얘가 나를 사랑했던 사람이니까 나를 받아들이지 않을 이유가 없는 거죠. 그래서 쫓아갔죠. 띵동띵동 벨을 눌렀습니다. 여자가 나왔어요. 여자가 한껏 반갑게 맞아줄까 했는데 인상이 찌그러지면서 미안하지만 오늘은 너랑 얼굴을 대면하고 싶지가 않다. 미안하지만 지금 걔가 이제 프로포즈를 해요. 그 남자가. 근데 오늘은 뭐라고 답을 내려줄 수가 없고 내일 다시 한번 와달라. 내가 하루 정도는 생각할 시간을 좀 달라라고 하면서 보내요. 남자는요 뭔가 아쉽지만 얘가 뭘 어딜 가겠어. 사별을 한 마당에 얘가 날 선택하지 않고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래서 꿈에 안고 하룻밤을 보내고 다시 돌아갑니다. 근데 초인종은 띵동띵동 눌렀어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여자가 목매다 자살을 한 거죠. 목매달고. 왜? 미안함과 정말 이 남자를 배신하게 된 내 그 처지에 대한 그 안타까움과 이 모든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이게 나온 건데, 말보로에 대한 스토리라고 한다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상황을 너무나도 비참하게 생각을 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Man always remember love because romance because of romance over. 남자는 흘러간 로맨스를, 사랑의 아픈 상처 이런 부분 때문에 영원히 기억한다라고 하는 애잔한 그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러고서 떠났습니다. 호련히. 예. 뭐예요? 말, 보, remember, 보, 자, 헷갈린 거죠? 자, 보, 맞아요. 말, 보, 로. 말보로. 그죠? 앞 글자만 따면 말보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찾아보면요, 사람들이, 이거 사실이야, 아니야, 막 이렇게 각축전을 벌이기도 하고, 이거 2버전도 나오고 3버전도 나왔대, 라고 하면서 계속 이야기가 흘러 들어가요. 근데요, 여러분들, 이건 사실일까요? 거짓일까요? 사실이다. 거짓이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저도 몰라요. 근데 사람들은요,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죠. 남자친구가 옆에서 담배 피우고 있으면, 아우, 짜증나요. 또 나까지 죽이고 싶어? 옆으로 가서 펴. 그러죠. 근데 이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래, 펴. 내가 다 받아들일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뭐냐면, 사람들은요, 그게 사실인지 진위 여부를 따지는 게 아니라 그 스토리가 너무나도 로맨틱한 겁니다. 듣고 싶은 스토리, 기억하고 싶은 스토리. 여러분들도 어찌 보면 이 스토리를 듣고 정말 느끼셨다면 누군가한테 또 전파를 하시겠죠. 그게 사람들이 듣고 또 나만 아는 게 아니라 남들한테도 이렇게 울려 퍼지도록 공명처럼 전달하고 싶은 스토리가 될 겁니다. 자, 이런 스토리라고 한다면 그 안에 어떤 요소들이 숨겨져 있느냐? 자, 사랑에 대한 욕구 플러스 갈등, 성공에 대한 욕구, 그거에 대한 결론 해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스토리텔링에 대한 사례를 조금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여러분들, 제가 이제 기획서 사례하고요, 스토리텔링 기획서 사례하고, 동영상 사례, 스토리텔링 마케팅 동영상 사례를 보여드릴 거예요. 일단은 기획서 사례는 제가 동영상을 먼저 보여드리고 난 다음에 바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케팅에도 이렇게 쓰여요. 맥스웰 하면 여러분들 뭐가 가장 기억나세요? 여러분들 이런 거 되게 능해야 돼. 내가 내 일만 알고 있다라고 해서 남의 별로 관심 없어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스토리텔러가 되려면 이것저것에 대한 많은 책들을 읽어보시면서도 어떤 성공 사례에 대한 스토리, 혹은 뭐 옆집에서 막 일어나는 소소한 스토리들, 하다못해 소소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되게 소소한 거에도 감정을 가지고서, 꼬사 너는 왜 이렇게 아름답니? 이런 거 말고요. 네, 조금 내 주변인들한테 관심을 가져야지만 그런 스토리들이 머릿속에서 기억이 나면서, 이런 것들은 또 누군가한테 얘기를 해주면 참 재미있는 스토리가 되겠다,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만 알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걸 가지고서 누군가한테 되가르쳤을 때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깨닫고 더 많이 알게 됩니다.
항상 그렇게 하세요. 내가 이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독파하겠다가 아니라 이걸 내가 배우게 되면 누구한테 또 알려줄 걸 생각하시다 보면 그게 자연스럽게 그 이상의 가치로 내가 더 많이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고, 맥셀 하우스라고 하면 어떤 스토리가 기억나세요? 맥셀 하우스가 전통이 굉장히 오래됐어요. 루즈벨트 대통령 모르시죠? 네, 모르시는군요.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때 이제 대통령 시절 때 그 맥셀 하우스라고 하는 그 호텔이 있었어요. 오래된 호텔인데 거기 호텔이 좋아가지고 드나드신 게 아니라 그 호텔의 커피숍에 그 커피가 굉장히 맛있었다라는 겁니다. 언제는 한 번 이제 기자가 거기 앉아 있었는데 루즈벨트 대통령이 그 맥셀 하우스 그 호텔에 들려가지고 커피숍에 들려서 커피를 한 잔 탁 시키더래요. 그러면서 쭉쭉쭉 이렇게 마시시더니 한 방울까지 덜컥 마시셨는데 딱 내려놓으면서 하시는 말이 Good to the last drop. 마지막 한 방울까지 끝내주게 맛있다 라고 하면서 근데 그 소리를 쭉 들려줘요. 그게 이제 하나의 공명과도 같이 사람들한테 막 얘기해놔서 그래서 막 대박이 난 거죠. 그러면서 그 맥스웰 하우스가 캔커피, 여기 캔커피에는 조그만하게 여러분들 나중에 한번 보세요. 거기 아래 구트더 라스트 드롭이라고 해서 카피 문구가 써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 음료수에도 스토리가 다 있나요? 마케팅, 음료수 마케팅 할 때 보셨어요? 뭐가 있어요? 과자에도 스토리텔링 마케팅 참 많이 해요. 왜? 빼빼로데이는 스토리가 있나요? 그게 어원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부산의 어떤 한 여고에서 1111 겹치는 날 다들 1111 날씬해지고 예뻐지자라고 하면서 서로들 많이 또 하는 거 그런 풍습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선후배들끼리 그렇게 하고 있었는데 롯데제가 어떤 직원이 그걸 보고서 이걸 가지고서 사람들한테 알리게 되면 빼빼로데이가 더 많이 팔리겠구나 라고 하면서 그걸 가지고 온 거래요. 그래서 빼빼로데이가 그렇게 생긴 거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맥셀 같은 경우에는 전통이 되게 오래됐어요. 그리고 음료수에도 뭐 스토리텔링, 과자에도 스토리텔링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음료수 우리 여러분들 비타민 워터 드셔보셨어요? 비타민 워터 막 색깔별 색깔 있는 거 거기 안에도 스토리가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막 이런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외에서 들여온 수입 의류 음료수인데 거기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 비타민 워터를 마시는 분들한테 뭐 조언을 해드리자면, 그래서 약간 개그스러운 얘기를 거기다 써놔요. 사람들이 그걸 보면서 키득키득 웃어요. 그게 색깔별로 다 달라요. 스토리가. 한번 나중에 보세요.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되게 재밌어 하거든요. 소소하지만 유쾌하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 이렇게 재밌게 할까? 그래서 막 아무튼 되게 재밌는 글귀들이 써 있어요. 그리고 또 뭐 과자에도 막 그런 것들이 있고, 맥셀 하우스 같은 경우는 구투드 라스트 드롭이라고 하는 스토리를 들려주고 있는데 이게 굉장히 오래됐죠. 그러다 보니까 캔커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노후하다라고 하는, 역사는 있지만 노후하다라고 하는 이미지 때문에 우리 리프레시 하는 개념으로 우리가 바카스 같은 경우도 60년 전통? 그죠? 막 그런 거 하면서 어떻게 리프레시 합니까? 모델을 젊은 애들을 기용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사례도 어떻게 되냐면, 맥셀 하우스 어떤 스토리를 샀는지 한번 보세요. 장난이라고 막 치잖아요. 솔직히 선배 표정 보면 장난을 떼는 것 같지도 않고, 선배 그거 알잖아요. 선배랑 나랑 동갑인 거. 너는 고등학교 나왔으면 진짜 이러면 안 되잖아, 선배. 20살의 고백, 맥셀 하우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20살 거의 대학생들의 어떤 소소한 에피소드, 뭐 아빠 제가 오토바이를 뭐 대학교 등록금 땡겨먹고 샀는데 아빠 그거 용서해주세요 라고 하면서 이렇게 소소한 이렇게 에피소드 같은 것들을 쭉 CF로 담아가지고 쭉 스토리를 전파했거든요. 왜냐하면 리프레시의 개념인 거죠. 젊은 타겟층들한테도 그러니까 그때 한창 젊은 사람들이 마셨는데 그 사람들이 나이가 들으셨다면 이젠 세대 교체가 일어나야죠. 그래서 또 다른 소비 세대를 만들어야죠. 그 부분 때문에 스토리텔링을 하게 된 거죠. 그거 있죠? 바람의 여신. 누가 있어요? 삼성전자 에어컨 하면 바로 떠오르는 거. 이름은 뭐예요? 뭐예요? 하우젠이잖아요. 하우젠. 하우젠이 김연아를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스타로 만든 게 아니라 억대의 돈을 가지고 그녀의 스토리를 산 거예요.
그래서 김연아가 한창 그렇게 해가지고 김연아 에어컨, 김연아 애니콜, 뭐 스마트폰 하면서 엄청나게 그게 팔렸다고요. 그 파장이 장난이 아니었습니다. 그거 하나만으로 김연아 에어컨이다, 국민 에어컨이다라고 하면서 바람의 여신. 근데 이제 김연아가 조금씩 그 이미지가 한때 우리가 정점을 치면 그때 마케팅 타이밍이 참 중요해요, 그죠? 근데 요즘에 LG에서 뭐 하는지 아세요? LG에서 약간 어거지성이 있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땐. 뭐예요? 박태환을요, 바람의 신, 이렇게 해가지고 박태환을 기용했어요. 휘센에다가. 그거 또 왜 그렇게 하는지는 좀 모르겠지만, 항상 서로 라이벌 관계에서 막 이러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래요. 자, 또, 이건 뭐냐면, 저희는 위키북이라는 사회적 기업의 대표 조직을 수료합니다. 저희들의 맛있는 쿠키 이야기 한번 들어보실래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들의 쿠키 속에 조금 특별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우선 사람들이 특별하죠. 일하는 친구들의 대부분이 정신지체 장애인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누구보다 밝게 일하며 그 어느 것보다 맛있는 쿠키를 먹습니다. 처음엔 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문제를 의심하거나 싫어한다고 해서가 많았습니다. 시작은 냉정하더군요. 그럴수록 우리는 더욱 맛있고 몸에 좋은 쿠키를 먹기 위해 몇 개 더 노력했습니다. 저도 어떻게 하면 위켄이 더 돈 잘 버는 기업, 더 인정받는 기업이 될까 밤낮으로 고민했고요. 수녀가 왜 자꾸 돈 버리냐고요. 수녀로서 할 말은 아니지만 저는 쿠키로 돈 버는 게 너무 좋습니다. 사업을 키워 사랑하는 저희 친구들에게 더 많은 걸 주고 그들이 당당한 사회인으로 행복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 제품으로 돈을 벌고 자립할 수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최근 우리 위키쿠키에 좋은 일 하나가 더 생겼습니다. 위키쿠키가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되었답니다. 사회적 기업이 뭐냐고요? 한마디로 좋은 일 하면서 돈도 버는 멋진 기업입니다. 저희처럼 단순히 돈 버는 것만이 목적이 아니라 정신지체 장애인과 같은 취약계층에게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나 꼭 필요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말하죠. 저희 같은 사회적 기업을 만나실수록 더 많은 사람들이 저희처럼 행복하게 일할 수 있겠죠? 행복해지는 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위켄 할 수 있다는 믿음으로 행복을 여러분들, we can, yes we can, yes we can, 오바마 이런 생각나지 않으세요? 지금 이건 어찌 보면 패러디 광고거든요. 패러디 CF예요. 어디 거를 그대로 기용했을까요? 벤치마킹 했을까요? 나이키? 불가능은 없다. 나이키는 항상 1위 전략만 펼쳐요. 우리는 승자, 조던, 네, 조던화. 우리는 항상 승자만 기억한다. 하지만 그거에 역으로 차별화로 가져간 게 아디다스. 불가능이란 없어. 마라톤의 끝 주자만 얘기를 하죠. 그러면서 끝까지 승자만 알아와주는 이 더러운 세상 이게 아니라 끝까지 결국엔 자신과의 싸움이다. 불가능이란 없다.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해준 아디다스. 그러면서 그 장대 높이 뛰기 선수 이신바 해봐. 나는 원래 장대 높이 뛰기 선수가 아니었어. 이러면서 자기의 불굴의 의지로 성공을 하게 돼서 지금은 국가가 아니라 세계 대표가 됐다.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걸 그대로 따라한 거예요, 어찌 보면. 근데 이 조지 루카스 수녀님은요, 돈에 눈이 능통하시고 밝은 게 아니라, 여러분들, 수녀라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밝힐 수가 있을까요? 사회적으로는요, 수녀는 돈을 생각해서는 안 돼. 사람들한테 공정성, 사람들한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서 노동하고 봉사하고 사랑을 베풀어야 된다라고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을 땐 뭔가 전략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고가 아니라 기도를 하시죠. 그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생각 자체를 약간 틀어놓은 거죠. 수녀도 나는 돈을 버는 게 더 너무 좋습니다. 왜?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선 더 많은 좋은 인재들이 들어와야 되고, 좋은 인재들이 들어오기 위해선 그만하게 되는 사명감으로만은 일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더 많은 급여를 줘서 인정받게끔 해야 되고, 그렇게 우리가 잘 되기 위해선 돈이 필요하고 마케팅이라고 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래는 장애인 쿠키라고 하면 사람들이 어땠어요? 여러분들 이 위켄 쿠키 드셔보셨어요? 네, 되게 유명해요. 여러분들 위켄 쿠키 해가지고 치면 유명한데 이게 막 의미도 좋고 공정거래 뭐 이런 것도 있고 다 의미가 다 일맥상통하면서 사회적 기업으로 이제 인증을 받았거든요. 근데 거의 월 매출이 한 8천? 이렇게 나와요. 8천만 원씩 아까 보신 것처럼. 근데 이제 뭐 이런 식의 어떤 스토리 사례도 있다라는 거죠. 위켄 장애인들이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다 싫어했다. 다 반대를 하고 다 제과점에서도 우리는 드릴 수 없다. 소비자들 자체가 싫어하기 때문에 싫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우리는 그러면 그럴수록 더 열심히, 더 위생적으로, 더 깨끗하게 만들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렇게 어필을 하게 된 거죠. 이런 광고로. 그럼과 동시에 매출은 오르고 성공한 케이스가 된 거죠. 자, 이건 뭔가요? 패러디. 스토리를 가지고서 패러디하는 사례입니다. 이런 것도 가능해요. 자. 이제 힘드신데 속 타시고 경기로 바꾸세요. 그죠? 보기보다 쓸만하네. 그렇지. 이름 있는 최고. 자, 요거는 어떤 걸 패러디한 걸까? 원작. 네? 원앙소리 혹시 보셨어요? 여러분들? 네. 원앙소리가 제작비가 얼마 안 들어갔다라고 하죠. 스토리의 힘이 이겨낸 거예요. 독립영화 약간 비슷한 거였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나라의 국민들을 울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거에 대한 패러디도 나와요. 또 패러디 사례? 이건 뭘 패러디하는지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그죠? 네, 여러분들. 자, 요거는 어떤 패러디 사례일까요? 스토리를 가지고서 우리가 재구성한다라고 하는 얘기 있죠?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서 좀 더 희화학적으로, 우리 그거 있잖아요. 무슨 심판, 빨간 레드카드 들면서 이렇게 했던 심판 있잖아요. 그걸 따라서 돼지발을 만든 임채무 씨. 그것도 패러디죠. 그런 사례 있단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신문에서 보면 CF 사례 같은 거 아니면 국회에 있는 정치 세력 같은 것들을 약간 풍자하는 패러디,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나이키도 나이스. 그죠? 뭐, 푸마, 다마, 막 이런 거 있죠. 카파 스포츠를 약간 둘이, 이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그런 게 하나의 또 패러디 스토리, 사람들이 기억하게끔 하는 재미있는 스토리를 만들기도 해요. 자, 제가 기획서를 하나 살짝 보여드릴게요. 스토리 기획서는 또 어떤 형식이냐? 아까 우리 SCQA 프로세스 있죠? 그거 잘 생각하시면서 하나만 보여드리고 쉴게요. 자, 요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SCQA가 어떻게 적용이 되는지. 이거는 여러분들 문서를 디자인을 만들어주는 회사예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렇게 앞에다가 도입부, 회사 소개서거든요. 근데 앞에다가 도입부라고 하는 부분을 잡아놨습니다. 자. 상황. 이런 기억들 여러분들 중에서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전문 업체한테 여기저기 다 뒤집어가지고 맡겨봤죠. 어디에다가 맡겨봐야지,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짜증만 났죠. 왜냐? 내 마음처럼 뭔가 해주길 바라고서 돈을 지불을 했고 비싼 돈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아웃풋이 그지같이 나왔어. 그러면은 화가 나죠. 이것밖에 못하겠니? 그죠? 그죠?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어떻게? 도대체 무엇이 문제고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뭐가 나오겠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빠져든다면 퀘스천 다음에 당연히 앤서가 나오는 건데 뭐가 나올 것 같아요? 걔는 업체가 나오겠죠, 그죠? 자, 프레젠테이션 디자인과 전략을 잡아주는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쭉 이 스토리로 하여금 사람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그 회사에 대해서 딱
제시를 한다면 관심이 가겠는데 보통 우리 회사 뭐 제안 설명하거나 왜 회사 소개할 때 우리 회사의 개요는요, 우리 회사의 연역은요, 우리 회사의 경력은요 이렇게 들어가니까 관심을 안 보이는 거예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언제 끝나나, 그죠? 자, 이렇게 들어갑니다. 쭉 이렇게 목차 들어가고 뭐 이렇게 쭉 들어가는 거예요. 내용들 쭉 나오고 맨 마지막에 어떻게 나오냐? 회사 소개서에 이제 내용들이 있겠죠. 어떤 게 나오냐? 맨 마지막엔 행동을 촉구하는 한 메시지. 너네 회사랑 우리가 정말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강요의 메시지. 우리 회사랑 거래하세요가 아니라 하게끔 만들 수 있는 마지막에 당신의 회사와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할 테니까 우리 한번 잘해봅시다. 뭐 이런 어떤 욕구를 끌어올리게끔 하는 행동 촉구의 메시지를 맨 뒤에다가 땅 때리는 거죠. 어찌 보면 이 페이지를 그냥 날려먹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땡큐 페이지로, 그죠? 땡큐 병아리 2마리 나와서 짝짝짝짝짝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중요해요. 어찌 보면 피날레. 이 부분에서 마지막에 사람들은 그 마지막 첫 머리와 끝 부분만 기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 메시지를 요약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도 사람들의 임프레션. 뭐냐? 공명이라고 하는 공명. 사람들의 마음의 파동을 울릴 수 있는 공명 느낌처럼.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의견을 막 쓰는 게 아니라 제3자의 보증인 명언 같은 것들 있죠. 좋은 위대한 명언 같은 것들. 그리고 뒤에 어떤 사람들은요, 제안자들은 동영상, 기획 영상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어떤 귀감을 줄 수 있고 깊이 생각하게끔 하는 영상 같은 것들을 뒤에다가 딱 때려 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더 임프레션이 강해져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텍스트보다는 이미지보다는 동영상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보고서 후군 달아올라요. 하게끔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메시지를 그냥 땡큐 페이지로 두지 마세요. 자, 여기까지 했고 일단 여러분들 요거 한번 쉬는 시간에 살짝 여러분 한번 풀어보세요. 타임지 선정 30위권 안에 들었던 인물들입니다. 요거 맞추시면요, 제가 맞추시는 분한테 특별한 선물을 드릴게요. 자, 10분간만 쉬겠습니다. 자, 어떻게 생각 좀 하셨어요? 뒤에는 답이 없어요. 생각 좀 해보셨어요? 자, VOD를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으로 나가지는 않겠습니다. 자꾸 앞으로 제가 어느 순간 나가버려요. 네. 자, 첫 번째. 이게 타임지 선정으로 여러분들 대학생들한테 그죠? 이게 이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사람의 인생, 인간이라고 하는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많이 주는 스토리, 허구적인 스토리와 사람, 인물 이걸 이제 선정해가지고 타임지에 올라왔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선택이 된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누굴까요? 히틀러. 1차원. 이분 1차원. 조금 더 이렇게 머리를 조금 더. 이게 그냥 여러분들 살아있는 생존 인물일 수도 있겠지만, 아까 은근히 제가 힌트를 드리자면, 남자들, 요즘에 여자분들도 이게 많아지면서 남자들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는 하나의 스토리. 남자분들, 약간 젊은 애들이 좀 더 이걸 많이 애용하는데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 이거 다 안 써보셨어요? 자, 두 번째는요, 그러면. 자, 세 번째는요. 이게 스토리라니까요. 여러분들 좀 더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을 조금 그 이상으로 넓혀보세요. A는 B다. 우리는 항상 그렇게 읽어왔고 교과서에서도 그렇게 주입식 교육으로 배워왔죠. 하지만 그 생각의 범위를 너무 넘는 게 또 하나의 우리가 창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다가설 수 있는 겁니다. 자, 세 번째 안 적으셨어요? 네 번째 신미나? 그렇죠. 자, 다섯 번째. 대한민국 젊은 청년들의 히어로는? 아까 이건희 회장님? 자, 첫 번째는
말보로맨입니다. 말보로맨. 그죠? 네. 두 번째는 누구예요? 성탄절날 이분이 항상 우리 마차를 타고 오시나요? 그분이? 썰매를 타고 오시죠? 산타클로스. 원래 산타클로스가 빨간 옷이 아니었어요. 그냥 조그만한 녹색 옷의 난장이었거든요. 그걸 누가 스토리화해서 코카콜라죠. 세 번째, 여자 팔자, 디움벅 팔자. 그러면 아주 전형적인 우리 스토리에도 가장 많이 쓰이고 있는 전형적인 사례죠. 신데렐라죠. 그죠? 이러면 우리가 또 안단 말이야. 자, 네 번째. 우리 여자분들은 많이 얘를 시기 질투하면서도 얘를 닮고 싶어가지고 어렸을 때 얘를 많이 갖고 놀았을 거예요. 바비 인형이죠. 바비 인형. 막 34, 20 막 개미열이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남자들한테 물어보면요. 여자의 이상적인 몸무게가 얼마입니까? 45kg예요. 있을 수가 없는 몸무게가 있을 수가, 여러분들. 자, 다섯 번째. 뭡니까? 대학생들한테 물어봤어요. 설문지 조사를 했거든요. 여자들한테, 대학생 여자들 1위는 바람의 딸 한비아래요. 남자들의 히어로는 이순신이랍니다. 이순신. 이순신 장군이랍니다. 자, 웃자라고. 일단 여러분들 이런 것, 그래서 여러분들 스토리라고 하는 힘이요. 살아있는 인물들보다 거의 60%에서 70%가량 인간의 인생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것들이다. 그러니까 무시 못하는 것들이다. 굉장히 그 가치가 있는 것들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사례를 제가 뒤에는 이렇게 쭉 준비를 했는데 뒤에는 PT에 대한 스킬 부분이에요. 여러분들한테 쭉 훑고 지나갈 거고 중요한 부분들만 쫙 언급을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첫 번째는 사례를 조금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사례를 한 2가지 정도를 더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사례나 이런 것들을 아주 여러분들 오늘 오신 분들은 유익하게 얻어갈 수 있는 소스를 여기다 살짝 적어놓을 거예요. 여기 못 보도록. 오셔야지만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얻을 수 있도록 정보 출처 같은 것들을 알려드릴 거고. 네. 자, 일단은 사례를 좀 보여드릴게요. 쭉 보여드릴게요. 그냥 2가지 정도만 더. 이건 뭐냐면 여러분들 브랜드 네이밍 기획서, 디자인 회사들, 인쇄 회사들이요 요즘에 먹고 살기가 되게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무로 쪽에서도요 지금 막 단가 경쟁이 한창 치열하고 그래서 정부에서 디자인 좀 지원금 나온다라고 하면 정말 막 달라붙어요. 막 경쟁률 엄청 치열하고요. 예, 뭐 하면서 그런 건데 요즘에는 디자인 업체들 쪽에서도 브랜드 네이밍 쪽으로 좀 더 고차원적으로 올라가려고 해요. 기획을 다루겠다. 근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 프로세스를 짜는 게. 디자인만 하던 사람들이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 게 이게 쉽지가 않은 건데 이제 그런 쪽으로 이름을 자꾸 옮겨가고 있죠. 하다못해 그렇게도 하더라고요. 받기는 받아 수주를. 우리가 브랜드 네이밍 업체라고 해가지고 받기는 받는데 그걸 외주를 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 아래에서 하는 것들을 자기네들이 하고 외주를 주고 그거에 대한 커미션, 그거에 대한 이게 중간 마진 이런 것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 이게 뭐냐면 콩 시장에 여러분들 1, 2, 3위 업체가 어디 있을까요? 콩 브랜드. 첫 번째 주부님들은 잘 아시죠? 콩 하면 콩 먹는 콩 두부 여러분들 풀무원 또 2위. 우리는 3가지밖에 보통 기억을 잘 못해요. 이것도 쉽지가 않죠. 두 번째, 우리는 그거 거의 브랜드도 잘 안 보죠. 두 번째, 콩 브랜드 대상의 정원아 사랑해 청정원. 세 번째, CJ에서 나온 고소영이 선전한 행복한 콩 그 있죠. 예, 이 3가지라고요 보통. 그 다음에 또 기억나시는 거 있으세요? 없단 말이에요. 예. 근데 여러분들 사람들은 참 대기업의 이 포진이 어찌 보면 그 시장 치열한 시장 그거 말고 없는 게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데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거기에서도 후발주자로 무슨 향료라고 하는 회사에서 무슨 향료라고 하는 회사에서 콩 브랜드 제품을 새롭게 출시한다라고 했습니다. 물론 대기업은 아니고요.
근데 여러분들 향료 어때요, 느낌이? 인공 첨가물이란 말이에요. 우리 지금 요즘에 얘기하는 게 웰빙이라고 해서 자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인공 첨가물 하면 사람들은 멀리 할 거란 말이에요. 요즘 트렌드가 웰빙, 예전부터도 계속 웰빙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다 이 세 가지 브랜드는 다 자연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얘는 인공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건 뻔하뻔자 지금도 많아 죽겠는데 눈에 보이지도 않을 거다. 그래서 패밀리 브랜드를 만들자. 어떤 이름을 만들 수 있을까? 앞에다가 이 제안이라고 하는 건요, 약간 컨셉 제안서가 되는 건데, 앞에다가 막 스토리를 뿌려놓고, 이 브랜드 네이밍을 정말, 이 브랜드 네이밍이 이 스토리를 끌고 갔을 때 최고의 브랜드다. 보통 우리 여러분들, 그런 게 있거든요. 브랜드 처음 들었을 때는요, 여러분들 행복한 콩 많이 들어보니까 그게 익숙해가지고 좋은 것 같아. 잘 지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들 생소한 브랜드를 처음 딱 들을 때 보면요, 이게 아무리 좋은 이름이라고 하더라도 사람들한테는 어색해요. 그러다 보니까 회장님은 다 싫대. 다 마음에 안 들고, 야, 행복한 콩처럼 만들어. 그린 자이언트처럼 만들어. 걔네들 그렇게 만들었잖아. 익숙해지신 거죠. 그래서 하다못해 그런 얘기까지 나왔어요. 액자로 걸어서 회장님실에 걸어놓자. 그러면 언젠가는 익숙해져서 혼자 느끼겠지. 좋은 브랜드였구나. 이렇게. 네. 그래서 이제 네이밍 브랜드 기획서를 만들게 된 거예요. 한번 보세요. 자, 목차가 나올 거고, 간지가 나올 거고요. 우리 시장 현황을 분석해가지고 데이터, 정보 이런 걸 표시한다. 이게 아니라 딱 보세요. 옛날에는 식자재로 들어갔던 콩인데 완제품으로 우리가 먹기 시작했고, 행복한 콩 떠먹는 그 두부처럼요. 앞으로는 고급화, 프리미엄화, 다양화 될 것이다. 그죠? 근데 콩 시장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소비자들 눈에서는 거기서 거기다. 그죠? 비슷비슷 꽁할 만한 게 비슷비슷하더라. 그죠? 근데 자세히 들어봤더니 3명의 거인과 난쟁이가 있더라. 자, 첫 번째 거인 풀무원. 규모 면에서는 CJ 필름, CJ가 되게 더 거대 업체거든요. 근데 이제 콩만 봤을 때. 두 번째 막강도전자 CJ. 세 번째 정정원. 그죠? 나머지 잔챙이들은요, 들어는 봤나? 이런 중소기업 업체들. 여러분들 들어보신 이름이 있으세요?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이 안 날 뿐이지. 그죠? 차별화 했지만 결국엔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차별화라고 하는 의미 자체가 무색해졌어요. 그죠?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 보통 시장의 구조는 얘네들과의 싸움, 서로 1, 2위의 거의 경쟁 아니겠느냐. 나머지는 거의 틈새 시장을 공략하고 있고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디에서 도대체 누구와 어떻게 싸울 것인가. 여기에 들어가 보려고 했더니 틈새라고 하는 게 전혀 없더라. 게다가 지금도 소비자들은 많아 죽겠는데 뭘 또 만드느냐라는 거죠. 인식 자체가. 어떻게 싸울 수 있을까요? 자, 시장을 새롭게 본다. 첫 번째, 앞서거나 두 번째 전략은 새롭거나 선점하거나 차별화를 하거나. 근데 여러분들, 그래서 한번 틈새를 봤더니 없고요. 두 가지 묶어봤는데 이것도 답이 없었고요. 세 가지를 묶어봤더니 세 가지 공통된 컨셉이 자연이라고 하는 걸 끌어들인 거죠. 자연의 차별화. 어떻게 가져가면 될까요? 자연의 차별화. 자연과 다른. 자연의 반대요? 인공, 기능.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잘 찾아보시면 그 콩 안에서도요, 참깨 간장 콩 이렇게 해가지고 찌개용 콩 해가지고 기능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뭐가 보이세요? 사람들은 대부분 천정무구한 자연이 보인다, 아름다운 깨끗함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연이라고 하는 의미에는요, 이 깨끗한 자연도 있겠지만 거친, 야성적인, 길들여지지 않은 것도 자연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것처럼요. 그죠? 추석 때 비 엄청 내렸죠. 우리는 예측하지 못했죠. 그리고 이맘때쯤 해가지고 폭설이 엄청 내렸죠. 전년도에. 그러면서 막 압구정동에 스키장이 생겼죠. 그죠? 스키 타고 내려갔을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예. 우리는요, 항상 그래요. 자연이라고 하는 걸 내 손아귀에서 내가 생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생각했을 때, 딱 거기에서 관리가 됐을 때 아름답다라고 생각하는 거지, 인간의 한계를 넘어갔을 때는 위협적인, 생각하고 싶지 않은 두려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다시 보게 되면 이제는 뭐가 보이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사람들이 거의 한 50명 분들이 이제는 이 안에 논밭에 읽어놓은 그 정성과 농부의 마음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완벽함이란 자연 플러스 거기에다가 사람의 손, 사람이라고 하는 게 완벽함이다 라고 한 정의를 내렸고요. 여태까지는 어차피 풀무원, 청정원, CJ 같은 경우에는 자연을 얘기했지만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를 얘기하겠다. 한마디로 인간과 조화를 이루는 자연. 게다가 콩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콩. 한국인들한테 콩은 어떤 의미일까? 너에게 나에게. 콩 하면 맛있는 거? 네, 약간 편식의 대명사였죠. 우리 반찬에도 막 콩자반 올라오면 왜 김치가 콩자반 이거밖에 없냐 하며. 하지만 어머니들은 달랐죠. 왜 그렇게 어머니들이 콩을 먹으라고 야단이셨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안에는 이런 마음이 숨겨져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에게 든든한 의지가 될 수 있는 자연과 사람, 요 이미지로 우리가 한번 자연을 사람의 손에 담겠다. 이렇게 한번 컨셉을 잡아나가서 은근히 끌어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여태까지의 콩은 외부적인 요인만 우리가 생각했다면 건강에 좋다. 이 부분만 알았다면 사랑이라는 부분도 함께 담자. 인간을 향한 휴머니즘. 여러분들 뭐가 나올 것 같아요? 브랜드로.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여러분들도 한번 기획자가 돼봐요. 아, 이런 느낌이라면 요게 참 잘 먹히지 않을까. 브랜드 네이밍. 이것도 되게 스토리텔링으로 많이, 특히나 디자인 브랜드 업체에서는요, 시장 현황을 통해서 마케팅 기획서처럼 그렇게 분석 조사하는 게 아니라 스토리텔링 해야 돼요. 사람의 마음으로 브랜드가 거의 움직이는, 브랜드가 이게 정말 쉬운 작업이 아니거든요. 상표 출원까지도 확인해 봐야 되고, 이게 등록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뭐가 나오면 좋겠어요? 뭐가 나오면, 네? 막장? 아주 기발하네요. 막장. 막장인데 막은 써보시겠어요? 막장. 아, 막장? 막? 네. 막 갑자기 팀장에서 어디라는 생각이 나는데 막장이잖아요. 막장? 예. 근데 막장 앞에 리을장 써보시죠. 아. 아, 좋습니다. 예, 이것도 좋아요. 예, 막장. 예, 막장 인생,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재미있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어떤 제목이네요. 이름이네요. 또, 이게 그냥 단순하게 여러분들, 어떤 사람들은 콩닥콩닥 이런, 엄마 콩, 막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이걸 가지고서 나중에, 여러분들 브랜드가 더 그 아래로 막 그렇게 두부만 있는 게 아니라, 우유 혹은 콩나물, 채소 이런 거까지 나왔을 때 엄마 콩 이래버리면 너무 한정스럽잖아요. 너무 그것만 딱 포커스 되어 있잖아요. 약간 다 잡으면서도 딱 느낌이 와닿게끔 표현을 해줄 수 있는 브랜드 뭐 없을까? 없을까요? 그걸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숙제예요. 막 두레원, 채미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었거든요. 근데 딱 여기서 나오는 거 모으면 딱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네이밍이라고 하는 건 4글자 이상을 넘어가면 사람들은 잘 기억을 못해요. 그죠? 2글자가 되게 좋은데 쉽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왔던 게 뭐냐면 두 손. 두 손. 콩두자에 사람 손. 아주 그냥 있는 그대로를 딱 반영한 거죠. 그러면서 의미 부여가 다 되거든요. 사람의 마음과. 근데 여러분들 두 손이라고 하는 게 상표 출원을 해서 검색을 해봤더니 등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정말 머리를 짜내가지고 막 영어로 써볼까 막 이렇게 생각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좀 치사한 것 같고 두 손 애로 바꿨거든요. 그건 어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한번 집에다가 벼랑박에다가 한번 이렇게 붙여놓고서 한번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보게 되면 정말 좋은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그게 되게 힘들어요. 네이밍 이게 딱 잡아주는 것 자체가. 이런 것도 있고요. 자, 한 가지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되게 간촐하잖아요. 그러면서 여태까지 여러분들이 썼던 기획서하고는 차이가 있지 않던가요?
조금. 뭔가 여러분들 특히나 프레젠테이션용의 문서는요, 써서 사람들이 읽게끔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자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시각화 자료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차피 이 사람이 화자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선 정말 간소화돼야 되는 거예요. 핵심 메시지만 턱턱턱턱 얹어놓고 나머지는 이미지나 차트나 도표로 간소화해야 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욕심 때문에, 그놈의 욕심 때문에, 혹은 내가 현장에 가서 서 있으면요, 벌벌벌 떨어가지고 머리가 하얘져요. 백식장처럼 하얘져서 저는 다 써놔야 됩니다. 이런 분들 계시는데요.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더 실력이 안 늘어요. 왜? 보고 읽고 외우기 때문에, 외운 걸 가지고 벌벌벌벌 떨면서 버벅거리면서 그게 더 사람들을 더 못 읽고 사람들을 끄집어 당기지 못하는 전략도 아니죠,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장에는 사실상 PT기가 많지 않아서 당장에는 턱턱 막힐 수 있을지언정 그걸 계속 연관성을 가지고서 즉흥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실력, 스킬, 이런 경험을 많이 쌓아야 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도 여러분들 우리가 딱 봤을 때는 되게 위대해 보이죠. 프레젠테이션의 대가. 대학생들한테는 1위예요. 아주 유명하죠.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처럼. 기업에서도 스티브 잡스처럼. 못 따라하는 이유가 있죠. 너무 보셨어요? PT 자료? 검정색 바탕에 제품 이름만 있어. 제품 모델만 있어. 그러다 보니까 못 따라해요. 왜냐? 우리는 그래도 쓸 게 많은데 얘는 너무 간소화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가 원래 PT를 잘한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티브 잡스는 어때요? 자기 그 목소리 하나로 자기 식솔 밥줄 잘린 게 몇만 명인데 이거. 자기가 하나 실수를 하면요. 다 끝나는 거예요.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에 걸리기 이전에는 통통하게 살이 올라서 막 질러댔는데 살이 쪽 빠지고 난 다음에는 사람들이 그거에 따라서 주식이 확 떨어졌죠. 그런 게 있는 것처럼 그런 게 다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에도 그 모든 하나 것들이 되게 소중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봤을 땐 최종적인 모습만 봤기 때문에 최고의 대가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너무나도 많은 연습이 필요했던 거죠. 경험이 필요했던 거고요. 그 연습을 준비할 때는요, 무대에서요, 이 스텝 하나하나까지도 다 이거 시나리오 각본상에 있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는 거. 스티브 잡스 트레이드 마크가 뭐예요? 청바지에다 목지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입고 하면 이제 나가 정신 상태가 빠졌구만. 예, 저도 예전에 그렇게 한번 입고 했다가 정말 망했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스티브 잡스는 하나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어요. 왜 그렇게 고수를 할까? 아직까지도 뉴발란스 운동화만 신어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도 그냥 걔는 유명해서가 아니라 거기에도 전략이 숨겨져 있는 거죠. 왜? 사람들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CEO, 이 창업자를 보게 되면 제품에 신경을 안 쓸 거 아니에요?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조금 허름하게 보이게끔 해서 제품을 살리는 거죠. 그게 바로 또 전략 안에 숨겨져 있는 거고, 그는 스텝 하나하나까지 다 연구를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무대에 서기 이전에 200번 연습을 합니다. 적어도 200번, 적어도. 그러면서 혹여나 그 자리에서 혹시나 돌발적으로 자기가 쓰러질까봐 3명의 스텝을 더 세워서 똑같이 200번 연습을 합니다. 그렇게 죽어라 살아 정말 연습벌레처럼 김연아 했던 것처럼 연습을 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앞에 쓰는 거예요. 그게 위대해 보이는 거고요, 우리는. 그래서 그 사람의 또 나름대로의 스토리가 있죠. 자, 한 가지 마지막. 요거는 뭐냐면요, 마케팅 기획서인데요. 요것도 여러분들 기획서를 가장 잘 쓰는 집단이 어딜까요? 가장 크리에이티브하게 잘 쓰는 집단. 마케팅 회사? 그죠? 마케팅 컨설턴트들, 광고 기획사들 보통 보면은 거기서 가장 우린 국내에서는 1위 업체가 있죠. 어디예요? 광고 기획사. LG에드? 그죠? LG에드. 또 우리들 머릿속에 다 있는 거예요. 제일기획, 그죠? 제일기획에서 이제 공모전 활동을 해가지고 대상 그리고 뭐 수상작들 쭉 있는데 거기서 하나 뽑아온 거예요, 제가. 스토리텔링 형태로. 베바 보신 분? 보신 분 있으세요? 그죠? 그러면 아실 것 같아. 자. 그죠?
하우젠 버블 드럼 스타키거든요. 예. 아줌마가 아니라 그녀의, 우리가 그거 있잖아요. 그 김춘수의 꽃.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기 이전까지는 그녀는 하나의 몸짓에 불과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이름을 불러준과 동시에 그녀는 내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것도 또 마케팅에서 유혹적으로 쓰이는 얘기거든요. 꽃이라고 불러주고 이름을 불러주세요. 누구 엄마, 누구 애기 엄마 이런 게 아니라. 그래서 그죠? 이렇게 컨셉을 잡아나간 거예요. 앞에 도입. 그래서 이제 뒤에는 쭉 여러분들 S, Situation Analysis, 문제 제기, 그 SC를 같이 묶어놨어요. 문제, Question, Answer, Concept이라고 해서 전략 답. 이게 SCQA가 같이 또 있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쭉 프로세스를 보다 보면 아, 이렇게 또 맥락이 맞구나. A 전략까지 나오게 된 다음에는 그 뒤에는 뭐가 나와야 될까요? 전략을 실행할 수 있는 방법, 세부적인 방법, 그죠? 액션 플랜들이 나와야겠죠. 쭉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프레젠테이션 나중에 문서 쓰실 때도요, 가장 중요한 거냐, 전 그거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어요. 한 슬라이드에다가 핵심 메시지 턱턱 얹어놔라. 핵심 메시지만 딱 보더라도 그 사람들이 이해가 되고 바로바로 눈에 보일 수 있을. 비즈니스인들은 바쁘거든요. 바쁜 사람들 붙잡고 무슨 얘기를 그렇게 많이 한다고. 시간도 없을 뿐더러. 그래서 우리가 원페이지 프로포설이라고 하는 얘기도 나오는 거예요. 자판기압 보고라고 하는 것도 나오는 거예요. 정확하게 얘기하지 말고 딱 결론만 얘기해, 결론만. 다 공유하고 있는데 앞에 서도 뭐 네가 안 했으면 안 한 거지 뭐 그렇게 변명거리가 많느냐라는 거죠. 네. 그때는 서로 뭔가 공감이 되어 있고 다 알고 있었을 땐 결론만 얘기하시고, 뭔가 서로 공감이 안 되어 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제안이 들어간다 했을 땐 SCQ에 끌어당길 수 있는 앞에 명분을 잡아주시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쭉 이게 뒤에 이게 쭉 나오고요.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해서 이 광고도 이렇게 거의 이미지로 이렇게 보여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여주고 있고요. 럼미 텐더 하우젠이라고 해서 럼미 텐더 약간 부드러운 느낌으로 사람에 대한 감성을 자극하는 전략, 마케팅. 그죠? 그래서 맨 끝에는 땡큐라고 하기보다는 당신의 살림을 잘하는 현모양처 때문이 아닙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의 여자로서의 당신의 모습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감성을 전달하는 그런 느낌의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런 샘플 사례들을요, 여러분들 마케팅 기획서나 제안서 같은 것들, 그 사례 같은 것들도 많이 보시면 스토리 맥락이 잡히시거든요. 그죠? 오늘 SCQA 말씀드렸던 것도 다 맥락이 그 안에 있어요. 샘플 사례 같은 것들 찾아보신 적 있으세요? 짜집기 혹시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없으면 회사 내부에 있는 것들을 보통 짜집기해서 급급해서 제출을 하죠. 그게 가장 안 좋은 버릇입니다, 여러분들. 물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지만 시간이 급급하고. 근데 여러분들 좋은 사례, 그것도 여러분들 온라인에 떠돌아다니는 마케팅 기획서 2001년, 2002년 사례 보시지 마시고요. 최대한 좋은 기획서에 대한 사례를 보시고서 벤치마킹 하시면서 내 실력도 디벨로핑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의 팁을 드리면요. 여기 이런 사례들이요. 1년에 20개씩 올라와요. 대상부터 입성까지 20장씩. 재기획 광고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 키워드를 해서 들어가 보시면 제가 이것만 하나 말씀드리고 이 들어가 보시면요. 이 왼쪽 하단에 역대 수상작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렇게 보면, 이런 것들 보면요.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아이디어들을 또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재앙은 시작됐다. 이게 뭔 의미인지 아세요? 하이모. 그죠? 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면서 약간 사람들한테 재미와, 되게 기발하다, 이런 거 주고요. 또 기획서 부분이라고 클릭을 하시면,
여기서부터 쭉 여러분들 클릭을 하시게 되시면 이런 게 자동 저장, 그것도 원본 파일로 PPT로 저장이 됩니다. 그래서 폴더에다가 이걸 다 모아 놓으세요. 그런 다음에 한꺼번에 한번 내가 뭔가 필요할 때마다 그거에 관련된 내용들을 쭉 살펴보면 이 스토리라고 하는 거, 그리고 디자인에 대한 느낌, 감도, 아, 이렇게 쓰는 것과 이렇게 쓰는 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잘 보이는 것과 아우 되게 답답하게 쓴 거 여러분들이 구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그 실력을 계속 이렇게 키워 나가시는 거고. 자, 일단은 이렇게 좀 알려드렸고, 또 여러분들이 요거는 이제 마케팅 기획서만 있잖아요. 한 가지만 제가 더 여러분들 다 다운로드 받아보실지는, 필요하신 분들은 스스로 답을 구하면 스스로한테 열려요. 그래서 중요해도 여러분들한테 별로 기감이 안 되면 그냥 먹고 땡인 거죠. 근데 여러분들 그 제 세리포럼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화님은 아실 텐데, 그 여러분들 세리포럼 가입되어 계세요? 세리 연구소, 그죠? 거기서는 리포트 같은 것들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을 텐데, 뭐 자료화해서. 근데 저는 이제 최신 마케팅 기법 띄고 이걸 정확히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포럼을 찾아보시면 아무도 모르는 1% 최신 마케팅 기법 해가지고 제 세리 포럼이 있어요. 거기에 가입을 하셔가지고 자료실에서 보시면 강의 교환이나 사업 계획서 이런 것들을 제가 한 60개 정도, 70개 거의 그 정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운로드 받아보시면 원본 파일이기 때문에 편집도 가능하십니다. 그런 게 좋은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올려놨으니까 참고를 하시고요. 자. 편집해서 제자들도 가르쳐주세요. 그러세요. 저는 제가 왜 일부러 뿌리냐면요. 다 제 것들 보면요. 그 온라인에 다 뿌려져 있어요. 누군가의 블로그에 제게 들어가 있고, 그냥 다 이렇게 뿌려놔요. 왜냐면 어차피 저는요. 그거보다 더 앞서갈 거니까, 더 많이 연구를 하고 더 많이 할 거니까 여러분들 저를 따라오시면 돼요. 저를 따라 잡으셔도 돼요. 네, 저는 놉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저를 따라 잡으셔도 저는 더 멀리 갈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요, 누굴 위해서 일하기보다 저 자신을 위해서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강사, 교육자라고 하는 게 그래서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저도 직장 생활 했을 때는요, 남을 위해서 봉사한다, 남을 위해서 내 소모전이다, 배터리가 방전이 되고 있는 느낌이 들었는데, 이 교육자라고 하는 게 남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내가 더 많이 깨닫게 되는 그런 것도 있고, 계속 나와의 싸움을 하는 건데, 예, 그게 정말 나라고 하는 주인공. 그리고 이 평생 직업이라고 하는 게 없잖아요. 근데 교육자는 평생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지식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근데 보따리 강사는 여러분들 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예. 자기 사업을, 자기 구조를 짜고 그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뭐 컨텐츠나 이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결국엔 내 자신에 대해서 내 자신을 스스로가 포기하지 않다 보면,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계속 추구하시다 보면 언젠가는 난 도대체 언제 정상에 쓸 수 있을까가 아니라 언젠가는 남들이 우러러볼 수 있는 위치에 쓸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예, 저도 굉장히 지금도 현재도 ING고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들 제 강신정이라고 하는 이름을 이렇게 강의를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나중에 여러분들이 그냥 지나칠 때 혹은 여러분들한테 옆 사람한테 혹시 강신정 씨 알아? 그 사람 알아. 그 사람 되게 스토리 있는 이상한 사람이야. 또라이야. 이런 얘기가 들려도 저는 그런 얘기가 그 사람들 입에서 기억이 될 수 있는 스토리를 계속 만들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기 자신을 소중히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고요. 이런 내용들을 오늘 잘 들으셔서 이렇게 업무에 사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